그게 바로 브라질의 특징인데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브라질은 뭐 떠올라요? 네? 삼바, 또 축구, 또 호키, 아마존의 눈물, 뭐 이런 리오의 뭐 환자촌. 사실은요, 브라질 상파울루 주로만 친다면 한국보다 잘 살아요. 그리고 일단 의료가 무료예요. 그래서 몸무게가 130kg가 되면 나라에서 공짜로 미장수 수술을 해주는 나라가 어느 나라다? 그리고 모든 교육 과정이 다 무료예요. 저도 유학 갔을 때 등록금 냈어요? 안 냈어요? 박사과정 등록금 한 푼도 안 냈고요. 뿐만 아니라 박사과정을 하면 힘들다고 나라에서 장학금 한 달에 500불 정도 장학금.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브라질과 실제 브라질은 다를 수 있습니다. 브라질이 남한 면적의 80배예요. 자, 아마존에 사는 사람들이 돈이 필요할 거야, 안 필요할까요? 돈이 필요 없어요. 자, 사실 그 전체적인 그 국민소득을 보면 우리가 훨씬 높지만 브라질이라는 나라가 사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훨씬 잘 살고 훨씬 풍요로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굉장히 브라질 그러면 낮게 보잖아요. 제가 브라질에서 무슨 체질 패션쇼 같은 거 하면 헬기 타고 오세요. 한국에 헬기 타고 다니는 사람 많아요. 저거요. 거의 없죠. 브라질은 뉴욕 다음으로 헬기 택시가 많은 도시예요. 상파울루가. 그만큼 헬기 택시가 보편화되어 있는 도시가 상파울루라는 도시예요. 제가 그 브라질에서 이제 이런 다양한 경험 인상하면서 가상체질학에 대해서 좀 더 깊이 꽂힐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도 아마 다 느끼시는 걸 거예요. 어떤 거냐면 어떤 사람은 밥을 조금밖에 안 먹는데도 살이 찐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얄밉게도 아무리 먹어도 안 찌는 거예요. 네, 너무 신기해요. 사실 저도 밤 12시까지 먹어요. 근데 살은 찌지 않아요. 저는 살이 찌면 배만 나옵니다. 제가 스카우트 한 이유는 이거 좀 나오는데 가려움이 있어요. 자, 이렇듯 사람은 다름이 분명히 존재하죠. 그렇죠? 자, 한국 사람 몸이 뜨거우면 인삼 먹어야 안 먹어요? 안 먹어요. 그렇죠. 근데 서양 사람들은 과연 이걸 어떻게 생각할까요? 자, 제가 브라질에서 인삼할 때 가장 힘들었던 게 남자 관계입니다. 얼만큼의 인삼을 먹을 것이냐 갖고 브라질에서 너무너무 힘들게 싸웠어요. 비뇨기과 의사랑. 자, 브라질에는 인삼을 100mg만 먹을 수 있어요. 한 번에. 자, 우리는 얼마 정도 먹죠? 인삼? 그쵸. 마음대로 먹고 아마 여러분이 삼계탕을 먹으러 가면 적어도 10g의 인삼을 먹을 거예요. 근데 브라질은 법적으로 약전에 0.1g만 먹게 되어 있어요. 한 번에. 그리고 0.1g을 먹으라고 하면서 뭐라고 써있냐면요. 심장이 뛸 수 있고 혈압이 올라가며 머리가 두통이 생길 수 있고 여자는 하혈을 할 수 있다고 적혀 있어요. 자, 네, 또 우리 약사는 다 써있잖아요. 이런 얘기가. 자, 그러면 그런 걸 보고 인삼을 이 정도 먹을 사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자, 몇 배 차이 나는 거예요? 100배예요. 이거는 뭐냐면 보통 머리가 아프다. 그럼 펜잔 몇 알 먹어요? 2알. 그럼 이것식으로 몇 개 먹어야 돼요? 200알이에요. 자, 200알 먹을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자, 그러면 왜 서양 애들이 이렇게 정해낸다는 잘 생각해봐야 돼요. 자, 왜 서양 애들은 이것만 먹게 했을까요? 0.1g? 네? 자, 동양은 몸이 뜨겁고 차갑고 인정해줘요. 그래서 뜨거운 사람들은 아예 인삼 먹어야 안 먹어요? 안 먹어. 근데 서양 애들은 뜨겁고 차갑고 인정하지 않으니까 누구나 다 먹었을 때 몸이 뜨겁건 차갑건 먹어서 효능은 있고 부작용이 없는 게 얼마예요? 이게 바로 0.1g.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알고 있는 모든 건강상식, 모든 이런 이론들은 다 거의 지금은 거의 90%가 서양적인 것들이에요. 그러다 보니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남자 발기부전할 때 먹이고 싶었던 불암은 3불암이에요. 의사가 허락해요, 안 해요? 절대로 서양 애들은 우리나라 의사도 허락 안 할 거예요. 얼마 인상이 아니었다는. 왜? 전반적인 보도에 이렇게 30배를 먹자고 하니까. 그래서 제가 1g은 못 먹, 아니 3g은 못 먹였지만 1g을 먹여서 임상을 성공을 합니다. 그래서 미국 가서 발표하고 영국 가서 발표했어요. 영국에 있는 유럽 연합 비뇨기과 학회에서 발표해서 로이터에 딱 한 번 실리고 나니까 브라질 모든 방송에서 이렇게 다뤘어요. 그리고 브라질에 3개월 동안 인상이 동이 났어요. 우리나라 방송도 시금치가 좋다고 하면 그 다음날 뭐가 없어져요? 시금치가 싹 없어져요. 자, 그런데 이 정도 남자 발기부전을 우리나라로 치면 서울대 의대에서 발표했으면 시금치 남아나요, 안 남아나요? 당연히 남아나겠죠. 자, 이렇듯 사실은 제가 체질학을 공부하게 된 것은 바로 이런 의사들과의 임상을 하면서 부작용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쓰게 됐고, 사람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생각하게 된 거죠. 지금은 대한민국 정부가 약 1,000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이재마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어요. 아마 내년에 마지막 해예요. 아마 내년쯤 되면 뭔가 좀 더 과학적인 데이터가 나올 텐데, 그 과학적인 데이터가 나오기 전까지는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요 체질 강의가 최첨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는 사실 브라질에 있으면서 4번의 임상을 통해서 나름 이렇게 저기 계신 우리 교수님만큼은 유명하지 않지만 나름 그래도 유명해졌어요. 그래서 정치인들, 그 다음에 모델들, 탤런트들이 찾아오기 시작을 했어요. 건강 저한테 상담받으러. 제일 유명했던, 제가 만난 제일 유명한 사람은 호나우트예요. 그리고 제가 임상한 데이터를 가지고 빵을 해서 이렇게 빵집을 열었는데 35개 방송국에서 취재해 갔어요. 그리고 6군 5스타가 이렇게 좋은 빵이라면 브라질 6군한테 먹여야 된다. 사실 제가 했던 건 딴 게 아니라 전반 여태까지 빵은 밀로만 했다면 밀에다가 콩을 좀 섞자. 콩이 심장병 예방한다니까. 사실 그런 아이디어였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디어 하나가 온 나라를 바꿀 수도 있어. 사실 별거 아니거든요. 그렇죠? 콩가루 좀 집어넣은 것 뿐인데. 그렇죠? 브라질 전체 육군 병사들이 먹는 빵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시간이 이렇게 많지 않으니까 서로 너무 하는 그렇죠? 짧게 줄이면서 자, 사상체질 대한민국만의 독특함이에요. 자, 제가 브라질 살면서 어떻게 하면 한국을 전 세계에 알 수 있을까 정말 고민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너무 많은 서름을 당했어요. 브라질 공부하면서. 중국이었으면 대우 좀 받았을 테고 일본이었으면 더 대우를 받았겠죠. 이 코리아라고 하면 사람은 잘 몰라요. 그나마 2002년 월드컵 하면서 조금 알려졌을 뿐이지 그 이전까지 사실 몰랐기 때문에 외국 살면 다 애국자 된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 나름대로 가장 아까 말씀드린 한국적인 걸 하고 싶었고 또 그런 한국적인 소재를 갖고 브라질에서 임상을 4번 정도 했고요. 근데 사상체질을 만나서 이렇게 사람에 따라 개인 맞춤형 건강 어떤 그 코칭 프로그램을 개발하고자 노력해서 사실 여기 나온 게 이건데요. 굉장히 쉽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쭉쭉쭉만 따라와 주시면 사상체질학 여태까지의 사상의학이 아니라 라이프 스타일로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그냥 즐겨서 행복하고 인생이 화려해지는 그런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강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여기 시설이 너무 안 좋아서. 자, 행복한 삶이라 우리 선생님, 오광 선생님 네. 어떤 삶이 행복한 삶이에요? 자기 꿈을 성취하는 사람. 네, 자기 성취하는 사람. 자, 우리 회장님. 네. 자, 어떤 것이 행복한 삶일까요? 만족하는 삶.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만족하죠?
제가 한 20년 한국을 떠나 있었잖아요. 참 아쉬운 거는 대한민국이 분명히 경제적으로 참 많이 성장을 했는데, 그렇죠? 제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콜라는 한 병 따서 온 가족이 다 먹었어요. 근데 지금은 2리터짜리 공기 빠져서 안 먹잖아요. 자, 분명히 경제적으로는 대한민국이 너무 좋아졌는데, OECD 국가 자살률 2위. 직장인 불만족도 OECD 국가 1위. 아동 비만율 1위. 나쁜 건 다 1위예요. 자, 경제적으로는 너무 풍요로워졌는데 삶 자체에 전 토탈을 봐서는 더 훨씬 나빠졌다는 거죠. 자, 그럼 이런 현상이 왜 벌어졌을까는 제 나름대로 생각해 본 겁니다. 주관적으로. 근데 사실 행복한 삶이란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하고 살아야 되는데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내가 좋아하는 걸 살 수 있는 나라에 아니에요. 아니에요. 제가 비록 박사를 하기를 받았지만 제가 어렸을 때는 집안의 문제야 중에 문제였어요. 공부는 못하지, 몸은 아프지, 쟤는. 좀 온갖 천덕꾸리였는데 제 꿈은 원래 발레리노였어요. 발레를 하고 싶었어요. 사실 저희 할머니가 피아니스트였어요. 그래서 할머니가 일본 유학을 갔다 오셨는데 맨날 피아노를 치면 우리 손자들은 다 거기에 맞춰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춰야 되는 거예요. 의무적으로. 그때 받은 그 피 때문에 그런지 어렸을 때 꿈은 발레리노였는데, 자, 부모들이 그걸 시켜야 안 시켜요? 거기다 저도 공부를 해보려고 했는데 도저히 형들을 못 따라가는 거예요. 자, 대한민국에서 공부 못하는 사람 살아남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사실 뭐가 더 포인트냐면 대한민국에서 사실 내가 좋아하는 게 뭔지 잘 알지도 못해요. 그런 교육을 받아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저도 저희 아버님 그냥 평범한 공무원이셨는데 저보고 한 번도 돈 벌러 한 적 한 번도 없어요. 무조건 너는 뭐 해라? 네, 공부만 하라는 거예요. 그냥 줄 서서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 잘하, 이과에서 공부 잘하면 의대 가는 거고, 문과에서 공부 잘하면 어디 가요? 법대를 가요.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 삶이 행복하겠어요? 안 행복하겠어요? 이런 구조에서는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진짜 근본적으로 이 아이가 무엇을 정말 좋아하는지, 어느 분야에 탤런트가 있는지에 대한 그런 것들은 다 무시되고 오로지 시험 잘 봐서 성적 나와서 대학교 가고, 대학교 나와서도 문제예요. 기계공학과를 나오더라도 10% 정도만 자기 전공을 찾아간다는 거죠. 이게 우리나라의 큰 문제인데, 그러다 보니 사실 대한민국 사람의 삶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사상체질학 제가 참 좋아하는 거는 바로 이겁니다. 사상체질학은 타고난 본성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지금까지 나와 있는 그 어떤 이론보다도 많은 것들이 이게 자, 대한민국 내려오는 이게 있습니다. 생긴 대로 놀더라.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자, 이거에는 관상학까지 다 연결되는 거죠. 그렇죠? 관상학이라는 거는 사람이 생긴 얼굴만 갖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도 많은 사람이 또 믿잖아요. 자, 사상체질학은 전체 그 사람한테 생기는 그런 얼굴뿐만 아니라 몸의 형태를 왜 체질에 따라 특별한 자기 체형이 나와줍니다. 그리고 그럼으로 인해서 다양한 성격, 기질, 탤런트가 줄줄이 엮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사상체질학으로 제 수업을 듣고 나시면 자신이 어떤 체질인지 알고 나만의 멋과 아름다운 생활 라이프 스타일을 만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무조건적으로 따라가는 게 아니라 나만의 것을 만들어가는데, 나만의 것을 만들어가는 기준의 하나로서의 사상체질학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상체질학을 알고 나면 건강. 자, 가장 큰 화두예요. 건강. 근데 그 가장 큰 화두 건강 너무 어려워요. 왜 어렵냐면 이 스마트폰 때문이에요. 너무나 많은 정보가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정보 있어요. 하루에 3끼 꼭 먹어야 된다. 요새는 간헐적 단식 유행이에요. 먹지 말래요. 그렇죠? 똑같은 정보 안에 일반인이 평가하기도 어렵고 이제 저 같은 전문가도 평가하기 어려운 그런 정보들이 가득 들어있어요.
분명히 어디서는 먹지 말라는데 어디서 분명히 먹으라고 하잖아요. 꼭 그것도 꼭 먹으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이 정보를 판단할 거냐는 거죠. 그 정보의 판단 기준으로서 가장 떠오를 수 있는 게 바로 사상체질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본성, 근본, 체형에 대해서 이야기해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비록 오늘 제가 여러 가지 얘기를 해드리겠지만 마지막에 행복한 인생의 지도를 그리는 건 누구예요? 여러분입니다. 아무리 제가 좋은 정보를 드리더라도 그거를 잘 활용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자, 요즘 몰라서 건강 못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뭐가 문제예요? 실천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여러분이 건강해지는 데는 그리 많은 것들이 필요하지 않아요. 사실은 근본, 결국 기초만 잘 닦아져 있으면 여러분들은 건강하게 사실 수 있는데 오히려 수많은 정보들이 여러분들을 혼란스럽게 한다는 거죠. 오히려 그것 때문에 여러분의 건강이 더 해칠 수 있으니 오늘 제 강의를 들어보시고 자, 앞으로 내가 어떤 기준에 따라 행동을 해야겠구나. 내가 어떤 자료, 정보를 나에게가 받아들여서 내 거와 하느냐. 그리고 인생의 지도, 여러분들이 그리는, 나만의 인생의 지도를 그리는 하나의 기준으로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사상체질학. 지금부터 100수십 년 전에, 자, 이분 누구예요? 태양인 이제 말하는 MBC 연속극이 있어서 아마 이제 말하는 분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근데 전 세계에 있는 수많은 체질학이 있어요. 인도의 아유베다, 뭐 중국의 응양 25인, 저쪽 유럽에 가도 자체액설부터 해가지고 뭐 수많은 이론들이 있는데 사상체질학이 다른 체질학과 가장 큰 차이점은 사람의 장기의 강약에 따라 사람을 체질하고 있어요. 정말 신기해요. 엑스레이도 없던 시절에 어떻게 장기의 강약을 알아서 사람을 구분할 수 있는 가장 메인 방법이 사람의 장기의 강약이라는 거고, 결국 태어날 때부터 장기의 강약에 따라 내 체질로 구분되기 때문에 그 강약을 잘 밸런스 해주는, 내가 어떤 음식을 먹거나 어떤 컬러의 옷을 입거나 어떻게 행동함으로써 이 언밸런스된 네 개의 장기를 밸런스 되게끔 해야 가기 때문에, 그게 건강해지기 때문에 이 내 체질에 따라 각각 라이프 스타일이 다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을 써야 됩니다. 자, 이거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위장병에 걸렸어요. 근데 체질에 따라 위장병에 걸리는 원인이 다르다는 거예요. 자, 서양의학의 특징은 뭐예요? 위장병 하면 위를 보는 사람들이 서양의학입니다. 근데 가상체질학에서는 자, 그 사람이 위장병에 걸렸지만 왜 위장병에 걸렸냐를 더 관심 있게 보는 거예요. 자, 이런 사람이 있어요. 원래 타고나기를 소화력이 떨어지는 사람 있어요. 어떤 사람은 너무 신경이 예민해서 조금만 신경이 쓰면 위가 멈추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너무너무 먹는 거를 좋아해서 많이 먹어서 위가 나빠질 수도 있습니다. 자, 원인을 모르고 그냥 위만 치료하고 하겠다면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서양 의사들이 처방할 때 주로 쓰는 게 복합을 쓰는 거예요. 신경안정제도 집어넣어요. 왜? 어떤 사람은 신경이 예민해서 걸렸을 테니까. 거기다 또 뭐 넣어요? 소화제도 넣어줘요. 왜? 소화력이 떨어지니까. 자, 이렇게 그 사람이 왜 위장병에 걸리는지 원인을 보지 않고 처방할 때는 그렇게 들어가는 거죠. 근데 사상체질은 소민이 위장병에 걸렸다라고 한다면 소화력이 떨어지니까 좀 소화가 잘 되는 음식, 발효된 음식 먹게 하고, 그 다음에 언제나 음식은 따뜻하게 먹게 하는 거죠. 음식을 많이 먹어서 위장병에 걸린 사람한테는 의사가 처방이 어떻게 나가야 돼요? 음식 좀 적게 드세요가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신경이 예민한 사람한테는 신경이 덜 예민하게 하는 사람들을 쓰겠죠. 대체약을 쓴다면 아로마 테라피 쓴다거나 목욕을 하게 한다거나 마사지 받게 한다거나, 아니면 서양 쪽에서는 신경 안정제를 집어넣겠죠. 왜? 너무 예민해져 있으니까. 이렇듯 사상체질학은 사람에 따라 다른 처방을 해야 좀 더 건강해지고 좀 더
병에 걸렸을 때 빨리 납니다. 특히 이 전체 라이프 스타일을 사람에 따라 맞춰줬을 때 그 사람이 가장 행복하게 병에 걸리지 않고 잘 살 수 있고 직업이나 이런 것들도 나한테 맞는 직업을 선택해서 가장 행복해질 수 있기 때문에 스트레스에 대한 저항은 커진다는 자, 생각해보세요. 사람에 따라 스트레스를 받는 원인이 다 같을까요? 다를까요?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사람에 따라 스트레스를 받는 원인 다르다. 제가 저번에 그 코칭 강의 들었어요. 그때 나온 얘기가 소하고 호랑이가 결혼한 얘기 나왔죠. 그 강의 들으셨죠? 호랑이 최선을 다했어요. 그래서 뭘 갖다 줬어요? 네, 제일 좋은 고기. 자, 소도 최선을 다했어요. 뭐 갖다 줬어요? 네, 근데 결국 둘은 이혼을 해요. 분명히 둘은 최선을 다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가 바라보는 게 다르다 보니 그 결혼 깨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사상체질학 그거예요. 우리 저번에 이용만 교수님 말씀하셨잖아요. 토끼는 올라가는 거, 그렇죠? 오리는 열심히 물에서. 자, 사람마다 타고난 기질특이성이 달라서 더 잘할 수 있는 게 다르다는 거죠. 그거를 사상체질로 이야기하면 다는 100%는 이야기하지 못하지만 80% 정도의 정확성을 가지고 얘기해 줄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얼마 전에 청담동에 있는 유명 보석집에서 스타일리스트, 대학교 제일 잘 나가는 스타일리스트 10명을 초대해서 무슨 파티를 한번 했어요. 근데 그 중에 한 명은 박근혜 대통령한테 한복해주고 파티 열어주는 남자애가 하나 있어요. 걔가 요새 제일 잘 떴다고 하더라고요. 자, 10명의 스타일리스트의 제 채섭 체질을 봤는데 10명 다 저하고 똑같은 소양이 있었어요. 자, 여러분이 저를 볼 때도 옷 입는 게 예사롭지? 않아요. 이게 제가 뭐 특별히 배운 것보다는 타고난 끼예요. 남이 얘기해 주지 않아도 타고난 끼. 이렇게 하는 걸 좋아해요. 유영만 교수님 이렇게 하고 나타나는 거 보셨어요? 이렇게 안 나타나시나요? 달라요. 오리와 산토끼가 다르듯 소와 호랑이가 다르듯 이렇게 인간도 다르죠. 같은 인간이죠.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바로 사상체질. 그래서 제가 바로 사상체질학. 자, 여태까지의 다 잊어버리시고요. 첫 번째가 사람은 일평생 바뀌지 않는 오장육부의 대소 강약 가지고 태어난다가 첫 번째 조건이에요. 자, 체질은 변한다, 안 변한다?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내려놓고 체질이라는 말은 사실 대한민국에 수없이 쓰여요. 근데 그런 것들 중에서 사상체질 쪽이 아니라 뭐 건강체질, 허약체질, 산성 이런 거 다 빼고요. 사상체질학에서 말하는 체질은 일평생 바뀌지 않아요. 그리고 엄마, 아빠 중에 하나를 갖고 태어납니다. 그러면 엄마, 아빠가 다 태음인이었으면 아이들은 태음인. 다른 체질이 태어나지를 않습니다. 자, 저희 어머니 키 170, 몸무게 68kg 태음인이셨어요. 저희 아버지 키 171, 몸무게 62kg 소양인. 저희는 아이가 셋이에요. 아이들이 셋 태어났어요. 큰형 183, 몸무게 90kg 소양인. 저희 둘째요. 키 183, 몸무게 115kg 태음인. 엄마 닮았어요. 저 키 179에 지금 몸무게 77kg 나갑니다. 체질 뭐겠어요? 네, 소양인. 그래서 엄마, 아빠 하나. 그래서 소양인 둘, 태음인 하나인 우리 둘째 형이 태어났습니다. 이렇게 오장육부 대소 강약이 다른 체질이 타고나면 신체 구조와 외관에 영향을 주어 체질별로 독특한 외모를 갖게 합니다. 저와 저희 둘째 형, 사실 제가 이번에 새로 만든 데이터에 사진을 집어넣었었는데 그게 열리지가 않아서 못 보여드리는데 일단 저희 둘째 형은 몸무게가 몇 킬로예요? 네, 115kg. 저와는 너무 다른 체형을 갖고 있어요. 어디 가서도 한 번도 저희 둘이 형제냐고 얘기를 들어본 적도 없어요. 그만큼 완벽하게 다른 외모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자, 누구 때문에? 네, 부모님의 체질이 다르면 이렇게 완벽하게 외면도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체질에 따라 생리병리 형성이 다르다는 거죠. 자, 저희 둘째랑 같이 태음인, 몸무게 115kg. 자, 가장 무서운 질병이 뭐예요? 네, 혈압. 신장질환, 그리고 심혈관 질환 같은 것들이 잘 걸릴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저 같은 사람은 어떤 질병에 노출되어 있을 것 같아요? 신장. 네? 그쵸. 요렇게 생긴 사람들은 위장병이에요. 자, 감각적이고 센스가 있지만 그만큼 외부의 환경에 많은 영향을 받아서 가장 먼저 뒤집어지는 게 어디다? 위예요. 저희 둘째 형은 저희가 어렸을 때 밥을 먹는데 어머니가 막 야단쳐요. 그럼 저는 맨날 울고 좀 배가 아프고 다른 방 가는데 아무리 저희 어머니가 야단쳐도 둘째 형은 어떻게 해요? 네, 끝까지 밥을 정말 많이. 생리병리 현상. 자, 저희 둘째 형 불쌍하지만 매번 제가 꺼내요. 왜냐면 너무너무 우리 둘째 형 최고야. 제 강의 너무 많이 등장하는데요. 우리 둘째 형 평생 다이어트 하고 있어요. 자, 몸무게 몇 킬로? 115. 줄지를 않아요. 저는 아무리 먹어도 안 쪄요. 배만 튀어나오고 얼굴만 조금 좋아져요. 여기 끝이에요. 제가 80 넘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생리가 달라요. 소화 흡수이 다르다는 거죠. 그리고 병리 현상이 다르기 때문에 내한테 미리 올 질병을 알 수 있는 거죠. 자, 저희 둘째 형이 불행하게도 형수님까지 태음인이에요. 자, 태음과 태음 만나면 뭐만 태어난다? 네. 저희 조카들 보면 기절해요. 기절. 일단 큰애가 키가 175 여자인데요. 모든 게 저보다 두꺼워요. 이번에 저희 추석 때 기절할 뻔했어요. 너무 살쪄가지고. 둘째 조카는 더 기절해요. 걔는 키가 190이에요. 자, 몸무게 138. 자, 이 집의 문제점. 엄마, 아빠 다 약사였어요. 돈 엄청 벌었어요. 아파트 5채가 넘어야죠. 아이들 집에 혼자 두고 뭐 먹게 했어요? 네, 인스턴트 먹게 했어요. 아이들이 태음인이 아니었으면 살이 안 쪘겠죠. 저 정도 쪘겠죠. 얘네들은 먹는 족족 찌는 어떤 체질이었어요? 태음인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너무 비만해지고 이미 어렸을 때 한번 지방세포 수가 늘어나 있으면 줄어들지 않아요. 거기다 얘네들은 지방세포 숫자도 많지만 뭐예요? 지방세포도 커져 있어요. 자, 이게 바로 체질을 얘기해요. 그 진짜 중요한 거. 체질에 따라 사물에 대한 정치적인 반응도 다르게 나타나죠. 기질이 특이성을 갖게 한다는 거죠. 자, 갑자기 이런 이상한 남자가 나타나지 않았겠죠. 자, 저희 아버님 말씀드렸지만 공무원이셨어요. 근데 넥타이가 저희 아버님 1000개였어요. 1000개. 딴 거 안 해요. 오로지 뭐만 산다? 술, 담배 안 하셨는데 모든 그러니까 다른 분들이 선물을 할 때 아, 저분이 넥타이 좋아한다는 걸 아니까 그런 옷 같은 것만 선물하시지 딴 건 안 했나 봐요. 넥타이 1000개 난리가 났어요. 양복 한 200벌에 구두 한 100컬 정도 있었어요. 저희 어머니 태음인 옷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저희 어머니는 또 옷에 관심 없어요. 저희 집에 있는 모든 그릇, 가구, 모든 건 다 저희 아버지가 샀지 저희 어머니는 하나도 없어요. 저희 아버지 굉장히 이쁜 걸 좋아해요. 그래서 다 입었어요. 지금도 우리 집 가면 인형이 가득이에요. 누가 샀어요? 아버지가 샀어요. 자, 저희 둘째 형 어떻게 했어요? 저희 둘째 형은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옷 중에 아무것도 안 입어요. 튀는 걸 싫어해요. 자, 똑같이 가정에서 30년 같이 살았지만 라이프 스타일은 전혀 달라요. 너무 달라요. 먹는 것도 다르고 옷 입는 것도 다르고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자, 그게 바로 어디서 온 것이다? 자, 물론 인간은 교육에 의해서 변합니다. 그래서 띠 얘기 나오면 띠 따라가고 혈액형 나오면 혈액형 따라가고 다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왜? 한번 들으면 학습에 의해서 약간 변하거든요. 근데 사상체질학은 장점이 바로 그거예요. 물론 인간의 교육에 의해서 변하는 것도 있지만 변하지 않는 것도 있다는 거죠.
뿌리와 기둥에 대해서 얘기해 줍니다. 이게 바로 가장 가상 체질이 여러분들한테 줄 수 있는 가장 큰 장점입니다. 끌어내려고 아니면 온도를 좀 올려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부 생활하면서 싸우는 거 너무 당연한 거예요. 일단 체질이 다르면 생각하는 것도 달라요. 20, 30년 살다 보면 맞춰지겠죠. 그럼 맞춰주는 거예요. 그렇죠? 체질하면 초기부터 안 싸울 수 있어요. 제가 이번에 제일모직하고 같이 이번에 이벤트 한번 합니다. 신혼부부 이벤트 하는데, 아니야, 신혼부부가 아니라 웨딩 이벤트 합니다. 제일모직하고. 아예 처음부터 싸우지 않으려면 체질을 알면 좋아요. 아, 저 사람이 왜 저러는 거야. 그치? 워낙 성격이 많아요. 저와 저희 둘째 형은 워낙 성격이 많아요. 저는 사실 운전면허증 없어요. 집도 없어요. 당연히 자동차도 없겠죠. 아파트 월세 살아요. 너무 행복해. 이렇게 강의하고 다니면 정말 행복해요. 저희 둘째 형 언제까지 걱정하죠. 도대체 저 인간은 외국서 한 20년 살다 오더니 뭐 차도 안 있고 집 보면 물론 일단 결혼을 안 했을 것도 문제지만 그 위에 사실 제대로 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 저를 보고 걱정하는 저희 형과 그래서 저는 저희 형이 더 이상해요. 나는 아파트 5채 있으면 더 이상 약사 안 해. 약사가 하는 일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하루 종일 이 얘기해요. 19, 30분. 내가 봤을 때 앞으로 20년은 더 외칠 거라는 거예요. 19, 30분이라는 얘기를. 돈 버는 기계 같아. 어찌됐건 이렇게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 세상을 바라보는 일이 많이 다를 수 있다는 게 가장 기초가 뭐다? 사설체질.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고 여러분들이 알면 여러분 생활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왜? 이제는 저 사람이 왜 저럴까?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는 건 당연해요. 왜? 나와 다른 체질이면 바라보는 세상을 바라보는 것 자체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중심이 달라요. 목적이 달라요. 저는 정말 강력한 명예를 갖고 있어요. 난 돈 없어도 돼요. 그리고 사실 제가 그 여성 갱년기라다 보니까 수많은 아줌마들이 자꾸 저랑 같이 밥을 먹자고 하니까 제가 밥 사 먹을 돈은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이 살아가는데 밥이 해결되면 뭐가 잠자리만 해결되니까 월세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 둘째 형한테는 명예 필요 없어요. 뭐가 중요해요? 네, 돈과 아파트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 저를 걱정을 하는 거예요. 제 핸드폰 아직도 우리 둘째 형이 내주고 있어요. 우리 착한 이 태연이들은 성격이 너무너무 착해서 남 도와주는 걸 너무 좋아해요. 지금 아마 내가 받는 내가 수입이 얼마인지 알고 기절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막내 불쌍한 외국에서 오네 도와줘야 된다는 생각하는 게 누구예요? 우리 둘째 형. 우리 큰형은 모 회사, 외국 기업 회사 사장인데 돈 한 푼도 안 줘요, 저한테. 둘째 형만 주는 거예요. 왜? 착해서. 자, 우리 첫째 형 체질이 뭐였어요? 소양이. 소양이들은 그렇게 남에 대한 배려가 많지를 않다. 그리고 저를 딱 보셔서 아시겠지만 약간 까탈스러워 보이고 신경적인 것도 바로 소양이 갖고 있는 특징이에요. 그러나 감각적이에요. 이렇게 체질이 결정되면 어느 정도 성격이 다 결정돼서 보셨어요. 그 다음부터는 내가 학습에 의해서 고쳐나가는 거예요. 저도 제 성질 다 부리면 난리도 아니었겠죠. 근데 못 부리는 거죠. 왜? 사회적 지위가 있고 그쵸? 아니 어디가 되지? 못하는 거는 그건 교육에 의한 것뿐이에요. 타고난 것은 아니 감춰둔 거죠. 그래서 요거 알고 나면 나 스스로 좀 더 멋진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나한테 부족한 건 채우고 잘하는 거 더 키워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체질학 얘기할 때 언제나 중요한 건 이거예요. 너무 못하는 걸 자꾸 끌어올려 생각하지 마세요. 전 정말 자신있게 얘기해요. 사상체질학 강의와 여성 개인적인 강의는 내가 세계 최고라고 얘기해요. 근데 저는 뭐도 못해요? 운전도 못해요. 장가도 못 갔어요. 화투도 못 쳐요. 저는 게임을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오로지 저는 제가 잘하는 것만 해요. 제가 농구 배구는 대학교 대표였어요. 축구는 하나도 할 줄 몰라요. 탁구살 못 쳐. 다른 경기는 제로예요. 오로지 잘하는 것만 잘한다. 이게 제 주의거든요. 왜? 요즘은 내가 잘하는 것만 잘해도 밀리는 세상이에요. 언제 다른 것에서 언제 올라갑니다. 그래서
체질적 기질성에 대해서 조금 알아가시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자, 체질, 장기의 강약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자, 태양, 태음 서로 장기 구조가 정반대, 소양, 소음 장기 구조가 정반대예요. 대한민국에 뿐만 아니라 전 세계 어디 가나 거의 공통이에요. 태양인 전체 국민의 1%, 태음인 전체 국민의 50%, 소양인 전체 국민의 25%, 소음 약 25%, 그래서 반반, 저기가 1과 49예요. 자, 그러면 어떤 체질이 가장 많은 거예요? 자, 태음인 체질의 장기를 위해서 간이 가장 강하고 태가 가장 약하면서 간이 강하기 때문에 피하 지방과 소장이 같이 발달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 이 체질. 간 어떤 작용을 하는 몸에서? 자, 이 사람들은 뭘 먹어도 다 그냥 견뎌내요. 술도 잘 먹어요. 알코올 분해 요소만 있으면 아주 막 술을 말로 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소장도 발달돼 있어요. 소장이 어떤 역할을 하죠? 그렇죠. 영양분 흡수예요. 독일제 진곡분도 발달돼 있어요. 지나가는 모든 영양소 다 빨아들인다. 자, 그리고 마지막 목까지 발달돼 있어요. 가슴 아파요. 왜요? 네. 곡간까지 넓은 거예요. 자, 소화를 잘 시키고 흡수를 잘해도 곡간이 없으면 쌓아두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다 갖다 버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들은 피하 지방까지 발달되어 있어서 빨아들인 영양소 다 갖다 붙인다는 거죠. 그래서 이 체질은 물만 먹어도 살이 찝니다. 특히 갱년기 이후 여성들, 태음인들 정말 관리 안 하시면 완전히 배설해요. 자, 근데 희한하게 보면 왜 태양인은 전체 국민의 1%밖에 안 되고 태음인은 전체 국민의 50까지 올라갔을까요? 왜 이렇게 비율이 틀릴까요? 자, 이상하게 이 체질 25, 여기만 2예요. 여기는 49. 우리 인류가 사실은 배불리 먹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자, 우리나라도 50년 전까지 뭐가 있었어요? 보릿고기가 왔다. 가장 먼저 죽어나가는 체질 어떤 체질? 이 체질. 자, 이 체질 살찌잖아요. 이 체질 살찌지 않겠죠. 정반대입니다. 먹고 가을에 잘 먹고 쪄놨어요. 봄에 보릿고기가 왔어요. 자, 내 체질 중에 누가 살아남는 거예요? 네. 피하 지방이 두둑해서 마지막까지. 자, 건물이 무너졌어요. 마지막에 살아남는 게 여자예요, 남자예요? 왜 여자가 살아남아요? 그렇죠. 여자는 임신 때문에 남자보다 피하 지방이 발달되어 있어요. 그래서 안 먹고도 여자가 독해서가 아니라 뭐 때문에? 피하 지방 때문에 살아남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다른 여기 오두광장 떨 거예요, 분명히. 여기도 오두광장 떨 거예요. 여기는 오두광장은 좀 넓을 때도 살이 그렇게 많이 쪄있지 않다 보니까 어차피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얘네들이 가장 스트레스에 강한 체질들이고 영양분이 듬뿍 담아있으니 지하에서 한 15일 정도 갇혀있더라도 누가 살아납니다? 결국 어느 정도 살이 있어야 옛날에 살아남았다는 거죠. 그래서 옛날 보면 그 부잣집 맏며느리감 같은 얼굴들 그 사람들이 결국 가장 선호하는 그렇죠? 그런 신박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체질에 따라 각각 장기 강약이 다른데요. 그래서 이 체질, 폐가 가장 강한 숫자, 폐가 가장 강하면 어떤 운동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중에서도 그렇죠. 수영과 마라톤. 그래서 이 체질에 수영과 마라톤 잘하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자, 태음인 간이 발달해서 해동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 자, 소양인은 췌장이에요. 그래서 소화력이 아주 뛰어난 사람들. 소음인들은 신장, 그리고 비력이 되게 뛰어난 사람들. 이렇게 각각 체질에 따라 다른 장기의 강약들을 갖고 있고, 이렇게 밑받침이 돼서 결국 그 사람들의 체형이 나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아무리 먹어도 안 찌는 사람, 조금만 먹어도 찌는 사람이 결정된다는 거죠. 자, 체질을 분석하는 방법. 자, 100년 전에 이재마 선생님이 체질 얘기하셨을 때 체질을 분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1960년대에 와서 권동원 선생님이 체질을 맥으로 잡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자, 그 이후에 수많은 이론들이 나왔는데, 자, 제가 어디서 살았어요? 브라질. 저는 사실 가상체질 브라질에서 공부하기 시작했고요. 조금 서양적인 관점에서 체질을 분석하는 쪽에 관심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권동원 박사님이 들고 나오신 맥도 좋은 방법이지만 그것 말고 좀 더 전 세계적으로 나갔을 때 좀 더 잘 먹힐 수 있는 방법을 찾다 보니까 바로 오링 테스트, 키네시올로지. 자, 이거 들어보셨죠? 네. 요새 방송 많이 나오죠. 그래서 자, 이거는 가장 쉽게 얘기하면 나한테 맞는 것에 올려놓고 힘을 조절하면 힘이 들어갑니다. 나한테 맞지 않는 힘이 빠진다. 가장 미국적인 사고방식이에요. 걔네는 정말 눈에서 뭐가 딱 보여져야 돼요. 그래서 힘이 세지고 안 세지고 그래서 정말 좋은 방법이고 여러분들도 다 하실 수 있어요. 오링 테스트는. 조건이 있어요. 뭘 먹지 않은 상태에서 면 옷을 입고 웬만하면 파스텔 톤의 옷을 입고 이렇게 향수 뿌리지 않고 몸에 쇠 없는 그런 조건만 맞춰주면 거의 90% 정도 확률을 가지고 있어요. 두 번째, 펜듈럼. 자, 펜듈럼은 추예요. 자, 이거는 유럽 사람들의 사고방식이에요. 그래서 유럽 사람들은 이 펜듈럼을 추를 가지고 특히 수맥, 자, 성당을 짓기 위해서 꼭 필요했던 게 뭐예요? 우물. 자, 우물을 팔려면 이 수맥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 서양 신분들이나 수녀들이 꼭 이걸 가지고 적용을 했었고요. 이거 이외에도 설문지도 여러분들이 인터넷에서 많이 바라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체형 관찰. 자, 이것도 분명히 체질을 분석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무기예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 잠깐만 일어나주세요. 선생님 일어나시고, 선생님 일어나주세요. 선생님 일어나주세요. 잠깐 뒤 좀 봐주세요. 자, 이 세 분의 그 체형이 같아야 달라요? 느낌이 같아야 달라요? 달라요. 자, 이런 것을 보고 나름대로 체질을 분석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자, 이 세 분 몸에 있는 귀걸이 못 세다 풀고 앞으로 나와주세요. 자, 그리고 식습관을 보고도 체질은 나름대로 분석할 수 있어요. 자, 밥을 먹으러 가서 양을 중요시한다. 어떤 체질일 것 같아요? 레스토랑에 갔는데 분위기를 중요시한다. 어떤 체질? 레스토랑에 가서 무조건 맛있어야 된다. 양 필요 없어. 무조건 맛있어야 돼. 누굴 것 같아요? 그게 바로 소음이죠. 그게 체질에 따라 밥을 먹는데도 기준이 달라요. 자, 소화를 못 시키는 사람한테는 소화가 잘 되는 곳 모시고 가야죠. 자, 손님 접대 좋은 방법이에요. 나랑 같이 가는 내가 접대해야 되는 손님이 어떤 체질에 따라서 식당을 결정하는 거예요. 자, 우리 둘째요. 아무리 맞죠 소용없어요. 레스토랑 분위기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뭐가 있어야 돼요? 네, 양이 많아야 돼요. 저는 양 필요 없어요. 사실 맛 중요하지 않아요. 뭐가 중요해요? 네, 분위기 좋고 화장실 깨끗해야 돼요. 이게 바로 각각 체질이 갖는 그런 나름대로의 체질이죠. 오세요, 선생님들. 자, 오세요. 제가 일단 체질을, 시간이 워낙 없으니까 체질을 분석하는 방법을 먼저 보여드리고요. 내일 아침이든 언제 한번 시간을 내서 제가 체질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 선생님 제일 먼저 할까요? 네. 자, 박규현 선생님. 제가 불러낸 이유는 저번에 너무 멋있게 춤을 추셨죠? 자, 그래서 제가 사실 살풀이를 잘 추는 여자의 체질을 알고 싶은 거예요. 자, 제가 퀴즈예요. 상품이 있어요. 제가 삿포로라는 나름 유명한 일식당 30명 주방장의 체질을 분석해서 제가 세미나 한 적이 있어요. 자, 일식 주방장의 체질, 어떤 체질이 가장 많을까요? 자, 손 들고. 소음이. 왜요? 아무래도 그분들은 맛이랑 분위기 중에서는 좀 만족으로 좀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 또 다른 분. 소영이. 어떤 분이요? 소야. 네, 왜요? 외형 중요하게 올 것 같아요. 아, 왜요? 그다음에 또 태음이는 없네. 태음이.
자, 여러분들, 자, 이 통계학이라는 게요, 정말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자, 무조건 넘버를, 숫자를 늘린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자, 왜냐면, 저는 사실 그 데이터를 볼 때 이 데이터가 어디서 왔는지 꼭 봐야 돼요. 이런 거 있어요. 햇빛 못 쏘여서 골다공증, 이런 데이터 나오는 거, 호주, 브라질, 이런 데이터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어디서 나와요? 네, 영국, 아니면 저 북브라파예요. 제일 많이 듣는 질문, 상파울로에 있을 때. 그런 거 한번 떠요. 그러면 그 상파울로 아줌마들이, 박사님, 그쪽인가요? 골다공증 예방하기 위해서 햇빛 쏘여야죠. 꼭 물어봐요. 아줌마 정신 차리세요. 지금 상파울로 햇빛 많아서 지금 다 피고 나가는 판에 무슨 햇빛을 또 받으세요. 자, 그런 데이터는 햇빛이 없는 데서 나오는 데이터. 아무리 그 데이터가 좋은 데이터라도 그래서 제가 삿포로 75%가 소용이에요. 그래서 결국 우리 선생님이 누구 어느 선생님이세요? 제가 좀 이따 책을 봐드리고 내가 을 샀어요. 그게 바로 브라질의 특징인데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브라질은 뭐 떠올라요? 네? 삼바, 또 축구, 또 커피, 아마존의 동물, 뭐 이런 리오의 뭐 판자촌. 사실은요, 브라질 상파울루 주로만 친다면 한국보다 잘 살아요. 그리고 일단 의료가 무료예요. 그래서 몸무게가 130kg가 되면 나라에서 공짜로 위장 수술 수술을 해주는 나라가 어느 나라다? 그리고 모든 교육 과정이 다 무료예요. 저도 유학 갔을 때 등록금 냈어요? 안 냈어요? 네. 박사과정 등록금 한 푼도 안 냈고요. 뿐만 아니라 박사과정을 하면 힘들다고 나라에서 장학금 한 달에 500불 정도 장학금.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브라질과 실제 브라질은 다를 수 있습니다. 브라질이 남한 면적의 80배예요. 자, 아마존에 사는 사람들이 돈이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요? 돈이 필요 없어요. 자, 사실 그 전체적인 그 국민소득을 보면 우리가 훨씬 높지만 브라질이라는 나라가 사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훨씬 잘 살고 훨씬 풍요로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굉장히 브라질 그러면 낮게 보잖아요. 제가 브라질에서 체질 패션쇼 같은 거 하면 헬기 타고 오세요. 한국에 헬기 타고 다니는 사람 많아요. 저거요. 거의 없죠. 브라질은 뉴욕 다음으로 헬기 택시가 많은 도시예요. 상파울루가. 그만큼 헬기 택시가 보편화되어 있는 도시가 상파울루라는 도시예요. 사실 제가 그 브라질에서 굉장히 이런 다양한 경험 임상하면서 가상체질학에 대해서 좀 더 깊이 꽂힐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도 아마 다 느끼시는 걸 거예요. 어떤 거냐면 어떤 사람은 밥을 조금밖에 안 먹는데도 살이 찐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얄밉게도 아무리 먹어도 안 찌는 거예요. 네, 너무 신기해요. 사실 저도 밤 12시까지 먹어요. 근데 살은 찌지 않아요. 저는 살이 찌면 배만 나옵니다. 제가 스카우트 한 이유는 여기 좀 나오는데 가려고 이유예요. 자, 이것은 사람은 다름이 분명히 존재하죠. 그렇죠? 자, 한국 사람 몸이 뜨거우면 인삼 먹어요? 안 먹어요? 안 먹어요. 그렇죠. 근데 서양 사람들은 과연 이걸 어떻게 생각할까요? 자, 제가 브라질에서 인상할 때 가장 힘들었던 게 남자 관계부장이에요. 얼만큼의 인삼을 먹일 것이냐 갖고 브라질에서 너무너무 힘들게 싸웠어요. 비뇨기과 의사랑. 자, 브라질에는 인삼을 100mg만 먹을 수 있어요. 한 번에. 자, 우리는 얼마 정도 먹죠? 인삼? 그렇죠. 마음대로 먹고 아마 여러분이 삼계탕을 먹으러 가면 적어도 10g의 인삼을 먹을 거예요. 근데 브라질은 법적으로 약전에 0.1g만 먹게 되어 있어요. 한 번에. 그리고 0.1g을 먹으라고 하면서 뭐라고 써있냐면요. 심장이 뛸 수 있고 혈압이 올라가며
머리가 두통이 생길 수 있고 여자는 하혈을 할 수 있다고 적혀 있어요. 자, 네, 또 우리 약사면 다 써 있잖아요. 뭐 이런 제가. 자, 그러면 그런 걸 보고 인삼을 이 정도 먹을 사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자, 몇 배 차이 나는 거예요? 100배예요. 이거는 뭐냐면 보통 머리가 아프다. 그럼 펜잔 몇 알 먹어요? 2알. 그럼 이것식으로 몇 개 먹어야 돼요? 200알이에요. 자, 200알 먹을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자, 그러면 왜 서양 애들이 이렇게 정해낸다는 잘 생각해봐야 돼요. 자, 왜 서양 애들은 이거만 먹게 했을까요? 0.2g? 네? 자, 동양은 몸이 뜨겁고 차갑고 인정해줘요. 그래서 뜨거운 사람들은 아예 인삼 먹어요, 안 먹어요? 안 먹어. 근데 서양 애들은 뜨겁고 차갑고 인정하지 않으니까 누구나 다 먹었을 때 몸이 뜨겁건 차갑건 먹어서 효능은 있고 부작용이 없는 게 얼마예요? 이게 바로 염증.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알고 있는 모든 건강상식, 모든 이런 이론들은 다 거의 지금은 거의 90%가 서양적인 것들이에요. 그러다 보니 이렇게 되는 거죠. 야, 그래서 제가 남자 발기부전할 때 먹이고 싶었던 불암은 3g이에요. 의사가 허락해요, 안 해요? 절대로 서양 애들은 우리나라 의사는 허락 안 할 거예요. 얼마 인상이 아니었잖아요. 왜? 전반적인 보건에게 30배를 먹자고 하니까. 그래서 제가 1g은 못 먹, 아니 3g은 못 먹였지만 1g을 먹여서 임상을 성공을 합니다. 그래서 미국 가서 발표하고 영국 가서 발표했어요. 영국에 있는 유럽 연합 비뇨기과 학회에서 발표해서 로이터에 딱 한 번 실리고 나니까 브라질 모든 방송에서 이렇게 다뤘어요. 그리고 브라질에 3개월 동안 인상이 붐이 났어요. 우리나라 방송도 시금치가 좋다고 하면 그 다음날 뭐가 없어져요? 시금치가 싹 없어져요. 자, 그런데 이 정도 남자 발기부전을 우리나라로 치면 서울대 의대에서 발표했으면 시금치 남아나요, 안 남아나요? 당연히 남아나죠. 자, 이렇듯 사실은 제가 체질학을 공부하게 된 것은 바로 이런 의사들과의 임상을 하면서 부작용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쓰게 됐고, 아, 사람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생각하게 된 거죠. 지금은 대한민국 정부가 약 1,000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이재막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어요. 아마 내년에 마지막 해예요. 아마 내년쯤 되면 뭔가 좀 더 과학적인 데이터가 나올 텐데 그 과학적인 데이터가 나오기 전까지는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요 체질 강의가 최첨단이라고 생각하십니다. 저는 사실 브라질에 있으면서 4번의 임상을 통해서 나름 이렇게 저기 계신 우리 교수님만큼은 유명하지 않지만 나름 그래도 유명해졌어요. 그래서 정치인들, 그 다음에 모델들, 탤런트들이 찾아오기 시작을 했어요. 건강 저한테 상담받으러. 제일 유명했던, 제가 만난 제일 유명한 사람은 호나모토예요. 그리고 제가 임상한 데이터를 가지고 빵을 해서 이렇게 빵집을 열었는데 35개 방송국에서 취재해 갔어요. 그리고 6군 5스타가 이렇게 좋은 빵이라면 브라질 6군한테 먹여야 된다. 사실 제가 했던 건 딴 게 아니라 전반 여태까지 빵은 밀로만 했다면 밀에다가 콩을 좀 섞자. 콩이 심장병 예방한다니까. 사실 그런 아이디어였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디어 하나가 온 나라를 바꿀 수도 있어요. 사실 별거 아니거든요. 그렇죠? 콩가루 좀 집어넣은 것 뿐인데. 그렇죠? 브라질 전체 6군 병사들이 먹는 빵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시간이 이렇게 많지 않으니까 서로 너무 하는 그렇죠? 짧게 줄이면서 자, 사상체질 대한민국만의 독특한 일이에요. 자, 제가 브라질에 살면서 어떻게 하면 한국을 전 세계에 알 수 있을까 정말 고민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너무 많은 서름을 당했어요. 브라질에서 공부하면서. 중국이었으면 대우 좀 받았을 테고 일본이었으면 더 대우를 받았겠죠. 이 코리아라고 하면 사람은 잘 몰라요. 그나마 2002년 월드컵 하면서
조금 알려줬을 뿐이지 그 이전까지 사실 몰랐기 때문에 외국 살면 다 애국자 된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 나름대로 가장 아까 말씀드린 한국적인 걸 하고 싶었고 또 그런 한국적인 소설 갖고 브라질에서 임상을 4번 정도 했고요. 근데 사상체질을 만나서 이렇게 사람에 따라 개인 맞춤형 건강 어떤 그 코칭 프로그램을 개발하고자 노력해서 사실 여기 나온 게 이건데요. 굉장히 쉽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쭉쭉쭉만 따라와 주시면 사상체질학 여태까지의 사상의학이 아니라 라이프 스타일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그냥 즐겨서 행복하고 인생이 화려해지는 그런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강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여기 시설이 너무 안 좋아서. 자, 행복한 삶이라 선생님, 오광 선생님 네. 어떤 삶이 행복한 삶이에요? 자기 그걸 성취하는 사람. 네, 자기 성취하는 사람. 자, 우리 회장님. 네. 자, 어떤 것이 행복한 삶일까요? 만족하는 삶.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만족하죠? 제가 한 20년 한국을 떠나 있었잖아요. 참 아쉬운 거는 대한민국이 분명히 경제적으로 참 많이 성장을 했는데, 그렇죠? 제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콜라는 한 병 따서 온 가족이 다 먹었어요. 근데 지금은 2리터짜리 공기 빠져서 먹었어요. 분명히 경제적으로는 대한민국이 너무 좋아졌는데 OECD 국가 자살률 1위, 직장인 불만족도 OECD 국가 1위, 아동 비만율 1위. 나쁜 건 다 1위예요. 자, 경제적으로는 너무 풍요로워졌는데 삶 자체에 전 토탈을 봐서는 더 훨씬 나빠졌다는 거죠. 자, 그럼 이런 현상이 왜 벌어졌을까 하는 건 제 나름대로 생각해 본 겁니다. 주관적으로. 근데 사실 행복한 삶이란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하고 살아야 되는데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내가 좋아하는 걸 살 수 있는 나라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제가 비록 박사를 하긴 받았지만 제가 어렸을 때는 집안의 문제야 중에 문제였어요. 공부는 못하지, 몸은 아프지, 쟤는. 하여튼 온갖 천덕꾸리였는데 제 꿈은 원래 발레리노였어요. 발레를 하고 싶었어요. 사실 저희 할머니가 피아니스트였어요. 그래서 할머니가 일본 유학을 갔다 오셨는데 맨날 피아노를 치면 우리 그 손자들은 다 거기에 맞춰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춰야 되는 거예요. 의무적으로. 그때 받은 그 피 때문에 그런지 어려서의 꿈은 발레리노였는데, 자, 부모들이 그걸 시켜야 안 시켜요? 거기다 저도 공부를 해보려고 했는데 도저히 형들을 못 따라가는 거예요. 자, 대한민국에서 공부 못하는 사람 살아남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사실 뭐가 또 포인트냐면 대한민국에서 사실 내가 좋아하는 게 뭔지 잘 알지도 못해요. 그런 교육을 받아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저도 저희 아버님 그냥 평범한 공무원이셨는데 저보고 한 번도 돈 벌려고 한 적 한 번도 없어요. 무조건 너는 뭐 해라? 네, 공부만 하라는 거예요. 그냥 줄 서서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 잘하, 이과 공부 잘하면 의대 가는 거고 문과에서 공부 잘하면 어디 가요? 법대를 가요.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 삶이 행복하겠어요? 안 행복하겠어요? 이런 구조에서는 행복하실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진짜 근본적으로 이 아이가 무엇을 정말 좋아하는지 어느 분야에 탤런트가 있는지에 대한 그런 것들은 다 무시되고 오로지 시험 잘 봐서 성적 나와서 대학교 가고 대학교 나와서도 문제예요. 기계공학과를 나오더라도 10% 정도만 자기 전공 찾아간다는 거죠. 이게 우리나라의 큰 문제인데 그러다 보니 사실 대한민국 사람의 삶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사상체질학 제가 참 좋아하는 거는 바로 이겁니다. 사상체질학은 타고난 본성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지금까지 나와 있는 그 어떤 이론보다도 많은 것들이 얘기해요. 자, 대한민국 내려오는 얘기 중에 이게 있습니다. 생긴 대로 놀더라.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자, 이거에는 관상학까지 다 연결되는 거죠. 그렇죠? 관상학이라는 거는
사람이 생긴 얼굴만 갖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도 많은 사람이 또 믿잖아요. 자, 사상체질학은 전체 그 사람한테 풍기는 그런 얼굴뿐만 아니라 몸의 형태를 왜 체질에 따라 특별한 자기 체형이 나와줍니다. 그리고 그럼으로 인해서 다양한 성격, 기질, 달란트가 줄줄이 엮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상체질학 오늘 제 수업을 듣고 나시면 자신이 어떤 체질인지 알고 나만의 멋과 아름다운 생활 라이프 스타일을 만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무조건적으로 따라가는 게 아니라 나만의 것을 만들어가는데 나만의 것을 만들어가는 기준의 하나로서의 사상체질학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상체질학을 알고 나면 건강. 자, 가장 큰 화두예요. 건강. 근데 그 가장 큰 화두 건강 너무 어려워요. 왜 어렵냐면 이 스마트폰 때문이에요. 너무나 많은 정보가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정보 있어요. 하루에 3끼 꼭 먹어야 된다. 요새는 간헐적 단식 유행이에요. 먹지 말래요. 그렇죠? 똑같은 정보 안에 일반인이 평가하기도 어렵고 이제 저 같은 전문가도 평가하기 어려운 그런 정보들이 가득 들어있어요. 분명히 어디서는 먹지 말라는데 어디서 분명히 먹으라고 하잖아요. 꼭 그것도 꼭 먹으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이 정보를 판단할 거냐는 거죠. 그 정보의 판단 기준으로서 가장 떠오를 수 있는 게 바로 사상체질학이에요. 그 사람의 본성, 근본, 체형에 대해서 이야기해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비록 오늘 제가 여러 가지 얘기를 해드리겠지만 마지막에 행복한 인생의 지도를 그리는 건 누구예요? 여러분들. 아무리 제가 좋은 정보를 드리더라도 그거를 잘 활용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자, 요즘 몰라서 건강 못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뭐가 문제예요? 실천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여러분이 건강해지는 데는 그리 많은 것들이 필요하지 않아요. 사실은 근본, 결국 기초만 잘 닦아져 있으면 여러분들은 건강하게 사실 수 있는데 오히려 수많은 정보들이 여러분들을 혼란스럽게 한다는 거죠. 오히려 그것 때문에 여러분의 건강이 더 해칠 수 있으니 오늘 제 강의를 들어보시고 자, 앞으로 내가 어떤 기준에 따라 행동을 해야겠구나. 내가 어떤 자료, 정보를 나에게가 받아들여서 내 거와 하느냐. 그리고 인생의 지도, 여러분들이 그리는, 나만의 인생의 지도를 그리는 하나의 기준으로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사상체질학. 지금부터 100수십 년 전에, 자, 이분 누구예요? 태양인 이제 말하는 MBC 연속극이 있어서 아마 이제 말하는 분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전 세계에 있는 수많은 체질학이 있어요. 인도의 아유베다, 뭐 중국의 응양25인, 저쪽 유럽에 가도 자체액설부터 해가지고 뭐 수많은 이론들이 있는데 사상체질학이 다른 체질학과 가장 큰 차이점은 사람의 장기의 강약에 따라 사람을 체질하고 있어요. 정말 신기해요. 엑스레이도 없던 시절에 어떻게 장기의 강약을 알아서 사람을 구분할 때는 가장 메인 방법이 사람의 장기의 강약이라는 거였고 결국 태어날 때부터 장기의 강약에 따라 내 체질로 구분되기 때문에 그 강약을 잘 밸런스 해주는 내가 어떤 음식을 먹거나 어떤 컬러의 옷을 입거나 어떻게 행동함으로써 이 언밸런스된 네 개의 장기를 밸런스 되게끔 해야 가기 때문에 그게 건강해지기 때문에 이 네 체질에 따라 각각 라이프 스타일이 다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을 써야 됩니다. 자, 이거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위장병에 걸렸어요. 근데 체질에 따라 위장병에 걸리는 원인이 다르다는 거예요. 자, 서양의학의 특징은 뭐예요? 위장병 하면 위를 보는 사람들이 서양의학입니다. 근데 자살체질학에서는 자, 그 사람이 위장병에 걸렸지만 왜 위장병에 걸렸냐를 더 관심 있게 보는 거예요. 자, 이런 사람이 있어요. 원래 타고나기를 소화력이 떨어지는 사람 있어요. 어떤 사람은 너무 신경이 예민해서 조금만 신경이 쓰면 위가
멈추는 사람도 있어. 어떤 사람은 너무너무 먹는 거를 좋아해서 많이 먹어서 위가 나빠질 수도 자, 있습니다. 자, 원인을 모르고 그냥 위만 치료하고 하겠다면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서양 의사들이 처방할 때 주로 쓰는 게 복합을 쓰는 거예요. 신경안정제도 집어넣어요. 왜? 어떤 사람은 신경이 예민해서 걸렸을 테니까. 거기다 또 뭐 넣어요? 소화제도 넣어줘요. 왜? 소화력이 떨어지니까. 자, 이렇게 그 사람이 왜 위장병에 걸리는지 원인을 보지 않고 처방할 때는 그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사상체질은 소음인이 위장병에 걸렸다라고 한다면 소화력이 떨어지니까 좀 소화가 잘 되는 음식, 발효된 음식 먹게 하고 그다음에 언제나 음식은 따뜻하게 먹게 하는 거죠. 음식을 많이 먹어서 위장병에 걸린 사람한테는 의사가 처방이 어떻게 나가야 돼요? 음식 좀 적게 드세요가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신경이 예민한 사람한테는 신경이 덜 예민하게 하는 방법들을 쓰겠죠. 대체약을 쓴다면 아로마 테라피를 쓴다거나 목욕을 하게 한다거나 마사지 받게 한다거나 아니면 서양 쪽에서는 신경 안정제를 집어넣겠죠. 왜? 너무 예민해져 있으니까. 이렇듯 사상체질학은 사람에 따라 다르게 처방할 때가 좀 더 건강해지고 좀 더 병에 걸렸을 때 빨리 납니다. 특히 이 전체 라이프 스타일을 사람에 따라 맞춰줬을 때 그 사람이 가장 행복하게 병에 걸리지 않고 잘 살 수 있고 직업이나 이런 것들도 나한테 맞는 직업을 선택해서 가장 행복해질 수 있기 때문에 스트레스에 대한 저항은 커진다는 거죠. 자, 생각해보세요. 사람에 따라 스트레스를 받는 원인이 다 같을까요? 다를까요?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사람에 따라 스트레스를 받는 원인 다르다. 제가 저번에 그 코칭 강사님 강의 들었어요. 그때 나온 얘기가 소하고 호랑이가 결혼한 얘기 나왔죠. 그 강의 들으셨죠? 호랑이 최선을 다했어요. 그래서 뭘 갖다 줬어요? 네, 제일 좋은 고기. 자, 소도 최선을 다했어요. 뭐 갖다 줬어요? 네, 근데 결국 둘은 결국 둘은 이혼을 해요. 분명히 둘은 최선을 다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가 바라보는 게 다르다 보니 그 결혼 깨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사상체질학 다 그거예요. 우리 저번에 이용만 교수님 말씀하셨잖아요. 토끼는 올라가는 거죠. 오리는 열심히 물에서. 자, 사람마다 타고난 기질특이성이 달라서 더 잘할 수 있는 게 다르다는 거죠. 그거를 사상체질로 이야기하면 다는 100%는 이야기하지 못하지만 80% 정도의 정확성을 가지고 얘기해 줄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얼마 전에 청담동에 있는 유명 보석집에서 스타일리스트, 대학교 제일 잘 나가는 스타일리스트 10명을 초대해서 무슨 파티를 한번 했어요. 근데 그 중에 한 명은 박근혜 대통령한테 한복해주고 파티 열어주는 남자애가 하나 있어요. 걔가 요새 제일 잘 떴다고 하는 거예요. 자, 10명의 스타일리스트의 제가 채석 체질을 봤는데 10명 다 저하고 똑같은 소양이 있었어요. 자, 여러분이 저를 볼 때도 옷 입는 게 예사롭지? 자, 이게 제가 뭐 특별히 배운 것보다는 타고난 끼예요. 남이 얘기해 주지 않아도 타고난 끼 이렇게 하는 걸 좋아해요. 유영만 교수님 이렇게 하고 나타나는 거 보셨어요? 이렇게 안 나타났습니다. 달라요. 오리와 산토끼가 다른 소와 호랑이가 다르듯 이렇게 인간도 다를 수 있어요. 같은 인간이지.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바로 사상체질. 그래서 제가 바로 사상체질학. 자, 여태까지의 다 잊어버리시고요. 첫 번째가 사람은 일평생 바뀌지 않는 오장육부의 대소 강량을 가지고 태어난다가 첫 번째 조건이에요. 자, 체질은 변한다 안 변한다?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내려놓고 체질이라는 말은 사실 대한민국에 수없이 쓰여요. 근데 그런 것들 중에서 사상체질 쪽이 아니라 뭐 건강체질, 허약체질, 산성 이런 거 다 빼고요. 사상체질학에서 말하는 체질은 일평생 바뀌지 않아요. 그리고 엄마, 아빠 중에 하나를 갖고 태어납니다. 그러면 엄마, 아빠가 다 태음인이었으면 아이들은 네, 태음인이에요. 다른 체질로 태어나지를 않습니다. 자, 저희 집
저희 어머니 키 170, 몸무게 68kg, 태음인이셨어요. 저희 아버지 키 171, 몸무게 62kg, 소양인. 저희는 아이가 셋이에요. 아이들 셋 태어났어요. 큰형 183, 몸무게 90kg, 소양인. 저희 둘째형 키 183, 몸무게 115kg, 태음인. 엄마 닮았어요. 저 키 179에 지금 몸무게 77kg 나갑니다. 체질 뭐겠어요? 네, 소양인. 그래서 엄마, 아빠 하나. 그래서 소양인 둘, 태음인 하나인 우리 둘째 형이 태어났습니다. 이렇게 오장육부 대소 강경이 다른 체질이 타고나면 신체 구조와 외관의 영향을 통해 체질별로 독특한 외모를 갖게 합니다. 저와 저희 둘째 형, 사실 제가 이번에 새로 만든 데이터에 사진을 집어넣었었는데 그게 열리지가 않아서 못 보여드리는데, 일단 저희 둘째 형은 몸무게가 몇 킬로예요? 네, 115kg. 저와는 너무 다른 체형을 갖고 있어요. 어디 가서도 한 번도 저희 둘이 형제냐고 얘기를 들어본 적도 없어요. 그만큼 완벽하게 다른 외모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자, 누구 때문에? 네, 부모님의 체질이 다르면 이렇게 완벽하게 외면도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체질에 따라 생리병리형도 다르다는 거죠. 자, 저희 둘째랑 같이 태음인, 몸무게 115kg. 자, 가장 무서운 질병이 뭐예요? 네, 혈압, 신장질환, 그리고 심혈관 질환 같은 것들이 잘 걸릴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저 같은 사람은 어떤 질병에 노출되어 있을 것 같아요? 신장. 네? 그렇죠. 이렇게 생긴 사람들이 위장병이에요. 자, 감각적이고 센스가 있지만 그만큼 외부의 환경에 많은 영향을 받아서 가장 먼저 뒤집어지는 게 어디다? 네, 위에요. 저희 둘째 형은 저희가 어렸을 때 밥을 먹는데 어머니가 막 야단쳐요. 그리고 저는 맨날 울고 좀 배가 아프고 다른 방 가는데 아무리 저희 어머니가 야단쳐도 우리 둘째 형은 어떻게 해요? 네, 끝까지 밥을 다 먹어요. 정말 많이. 생리병리 현상. 자, 저희 둘째 형 불쌍하지만 매번 제가 꺼내요. 왜냐면 너무너무 우리 둘째 형 최고야. 제 가안에 너무 많이 등장하는데요. 우리 둘째 형 평생 다이어트 하고 있어요. 자, 몸무게 몇 킬로? 네, 115. 줄지를 않아요. 저는 아무리 먹어도 안 쪄요. 배만 튀어나오고 얼굴만 조금 좋아져요. 여기 끝이에요. 제가 80 넘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생리가 달라요. 소화 흡수이 다르다는 거죠. 그리고 병리 현상이 다르기 때문에 내한테 미리 올 질병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저희 둘째 형이 불행하게도 형수님까지 태음인이에요. 자, 태음과 태음 만나면 뭐만 태어난다? 네. 저희 조카들 보면 기절해요. 기절. 일단 큰애가 키가 175 여자인데요. 모든 게 저보다 두꺼워요. 이번에 저희 추석 때 기절할 뻔했어요. 너무 살쪄가지고. 둘째 조카는 더 기절해요. 걔는 키가 190이에요. 자, 몸무게 138kg. 자, 이 집의 문제점. 엄마, 아빠 다 약사였어요. 돈 엄청 벌었어요. 아파트 5채가 넘어야죠. 아이들 집에 혼자 두고 뭐 먹게 했어요? 네, 인스턴트 먹게 했어요. 아이들이 태음인이 아니었으면 살이 안 쪘겠죠. 저 정도 쪘겠죠. 얘네들은 먹는 족족 찌는 어떤 체질이었어요? 태음인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너무 비만해지는 거예요. 이미 어렸을 때 한번 지방세포 수가 늘어나 있으면 출혈이 잘. 거기다 얘네들은 지방세포 숫자도 많지만 뭐가요? 지방세포도 커져 있어요. 자, 이게 바로 체질을 얘기해요. 그 진짜 중요한 거. 체질에 따라 사물에 대한 정수적인 반응도 다르게 나타나는데요. 기질이 특이성을 갖게 한다는 거죠. 자, 갑자기 이런 이상한 남자가 나타나지 않았겠죠. 자, 저희 아버님 말씀드렸지만 공무원이셨어요. 근데 넥타이가 저희 아버님 1000개였어요. 1000개. 딴 거 안 해요. 오로지 뭐만 산다?
술, 담배 안 하셨는데 모든 그 그러니까 다른 분들이 선물을 할 때 아, 저분이 넥타이 좋아한다는 걸 아니까 그런 옷 같은 것만 선물하시지 딴 건 안 하나 봐요. 그 넥타이 1000개 난리 다녔어요. 양복 한 200벌에 구두 한 100컬 정도 있었어요. 저희 어머니 태음인 옷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저희 어머니는 또 옷에 관심 없어요. 저희 집에 있는 모든 그릇, 가구, 모든 건 다 저희 아버지가 샀지 저희 어머니가 산 건 하나도 없어요. 저희 아버지 굉장히 이쁜 걸 좋아해요. 그래서 다 입었어요. 지금도 우리 집 가면 인형이 가득이에요. 누가 샀어요? 자, 저희 둘째 형 어떻게 했어요? 저희 둘째 형은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옷 중에 아무것도 안 입어요. 튀는 걸 싫어해요. 자, 똑같이 가정에서 30년 같이 살았지만 라이프 스타일은 전혀 달라요. 너무 달라요. 먹는 것도 다르고 옷 입는 것도 다르고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자, 그게 바로 어디서 온 것이다? 자, 물론 인간은 교육에 의해서 변합니다. 그래서 띠 얘기 나오면 띠 따라가고 혈액형이 나오면 혈액형 따라가고 다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왜? 한번 들으면 학습에 의해서 그냥 변하거든요. 근데 사상체질학은 장점이 바로 그거예요. 물론 인간의 교육에 의해서 변하는 것도 있지만 변하지 않는 것도 있다는 거죠. 바로 뿌리와 기둥에 대해서 얘기해 줍니다. 이게 바로 가장 사상체질이 여러분들한테 줄 수 있는 가장 큰 장점입니다. 끌어가지 않고요. 아니면 온도를 좀 올려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부 생활하면서 싸우는 거 너무 당연한 거예요. 일단 체질이 다르면 생각하는 것도 달라요. 20, 30년 살다 보면 맞춰지겠죠. 그건 맞춰주는 거예요. 그렇죠? 체질하면 초기부터 안 싸울 수 있어요. 제가 이번에 제일모직하고 같이 이번에 이벤트 한번 합니다. 신혼부부 이벤트 하는데 아니야. 신혼부부가 아니라 웨딩 이벤트 합니다. 제일모직하고 아예 처음부터 싸우지 않으려면 체질을 알려줘. 아, 저 사람이 왜 저러는 거야. 그치? 워낙 성격이 많아요. 저와 저희 둘째 워낙 성격이 많아요. 저는 사실 운전면허증 없어요. 집도 없어요. 당연히 자동차도 없겠죠. 아파트 월세 살아요. 너무 행복해. 이렇게 강의하고 다니면 정말 행복해요. 저희 둘째 형 언제나 걱정하죠. 도대체 저 인간은 외국사 한 20년 살다 오더니 뭐 차도 안 있고 물론 일단 결혼을 안 했을 것도 문제지만 그 위에 사실 제대로 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 저를 보고 걱정하는 저희 형과 사실 저는 저희 형이 더 이상해요. 나는 아파트 5채 있으면 더 이상 약사 안 해. 약사가 하는 일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하루 종일 이 얘기해요. 19, 30분. 내가 봤을 때 앞으로 20년은 더 외칠 거라는 거죠. 19, 30분이라는 얘기를. 거의 돈 버는 기계 같아. 어찌됐건 이렇게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 세상을 바라보는 일이 많이 다를 수 있다는 게 가장 기초가 뭐다? 사상체질.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고 여러분들이 알면 여러분 생활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왜? 이제는 저 사람이 왜 저럴까?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는 건 당연해요. 왜? 나와 다른 체질이면 바라보는 세상을 바라보는 것 자체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중심이 달라요. 목적이 달라요. 저는 정말 강력한 명예를 갖고 있어요. 난 돈 없어도 돼요. 그리고 사실 제가 여성 갱년기라다 보니까 수많은 아줌마들 저랑 같이 밥을 먹자고 하니까 제가 밥 사 먹을 돈은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이 살아가는데 밥이 해결되면 뭐가 잠자리만 해결되니까 월세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둘째 형한테는 명예 필요 없어요. 뭐가 중요해요? 네, 돈과 아파트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 저를 걱정을 하는 거예요. 제 핸드폰 아직도 우리 둘째 형이 내주고 있어요. 우리 착한 이 태영이들은 성격이 너무너무 착해서 남 도와주는 걸 너무 좋아해요. 지금 아마 내가 받는 수입이 얼마인지 알고 기절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막내 불쌍한 미국에서 오네 도와줘야 된다는 생각하는 게 누구예요? 우리 둘째. 우리 큰형은 모 회사, 외국 기업 회사 사장인데 돈 한 푼도 안 내요 저한테. 둘째 형만 주는 거예요. 왜? 착해서. 자, 우리 첫째 형 체질이 뭐였어요? 소양이. 소양이들은 그렇게 남에 대한 배려가 많지를 않다. 그리고
저를 딱 보셔서 아시겠지만 약간 까탈스러워 보이고 신경질적인 것도 바로 소양이 갖고 있는 특징이에요. 그러나 감각적인 거죠. 이렇게 체질이 결정되면 어느 정도 성격은 다 결정되는 거죠. 그 다음부터는 내가 학습에 의해서 고쳐나가는 거예요. 저도 제 성질 다 부리면 난리도 아니었겠죠. 근데 못 부리는 거죠. 왜? 사회적 지위가 있고 저 많이 어떻게 못하는 거는 그건 교육에 의한 것뿐이에요. 타고나는 것은 아니 감춰둔 거죠. 그래서 요거 알고 나면 나 스스로 좀 더 멋진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나한테 부족한 건 채우고 잘하는 거 더 키워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체질학 얘기할 때 언제나 중요한 건 이거예요. 너무 못하는 걸 자꾸 끌어올려 생각하지 마세요. 전 정말 자신있게 얘기해요. 사상체질학 강의와 여성 개인적인 강의는 내가 세계 최고라고 얘기해요. 근데 저는 뭐도 못해요? 운전도 못해요. 장가도 못 갔어요. 화투도 못 쳐요. 저는 게임을 할 줄 아무것도 없어요. 오로지 저는 제가 잘하는 것만 해요. 제가 농구 배구는 대학교 대표였어요. 축구는 하나도 할 줄 몰라요. 탁구살 못 쳐. 다른 경기는 제로예요. 오로지 잘하는 것만 잘한다. 이게 제 주의거든요. 왜? 요즘은 내가 잘하는 것만 잘해도 밀리는 세상이에요. 언제 다른 것에서 언제 올라갑니다. 그래서 요 체질적 기질 특이성에 대해서 조금 알아가시면 좋은다고 생각합니다. 자, 체질 장기의 강약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자, 태양, 태음 서로 장기 구조가 정반대, 소양, 소음 장기 구조가 정반대예요. 대한민국에 뿐만 아니라 전 세계 어디 가나 거의 공통이에요. 태양인 전체 국민의 1%, 태음인 전체 국민의 50%, 소양인 전체 국민의 25%, 소음 약 25%. 그래서 반반, 저기가 1과 49예요. 자, 그러면 어떤 체질이 가장 많은 거예요? 태음이. 자, 태음이 체질의 강기를 간이 가장 강하고 태가 가장 약하면서 간이 강하기 때문에 피하 지방과 소장이 같이 발달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 이 체질. 간 어떤 작용을 보면서 이 사람들은 뭘 먹어도 다 그냥 견뎌내요. 술도 잘 먹어요. 알코올 분해 요소만 있으면 아주 막 술을 말로 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소장도 발달되죠. 소장이 어떤 역할을 하죠? 그렇죠. 영양소 흡수예요. 독일제 진공 분석이 달고 앉아 있어요. 지나가는 모든 영양소 다 빨아들인다. 자, 그리고 마지막 목까지 발달되어 있어요. 가슴 아파요. 왜요? 네. 곡간까지 넓은 거예요. 자, 소화를 잘 시키고 흡수를 잘해도 곡간이 없으면 쌓아두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다 갖다 버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들은 피하 지방까지 발달되어 있어서 빨아들인 영양소 다 갖다 붙인다는 거죠. 그래서 이 체질은 물만 먹어도 살이 찝니다. 특히 갱년기 이후 여성들은 태양이들 정말 관리 안 하시면 완전히 배불러요. 자, 근데 희한하게 그럼 왜 태양이는 전체 국민의 1%밖에 안 되고 태양이는 전체 국민의 50까지 올라갔을까요? 왜 이렇게 비율이 틀릴까요? 자, 이상하게 이 체질 25. 여기만 2이에요. 여기는 40. 우리 인류가 사실은 배불리 먹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자, 우리나라도 50년 전까지 뭐가 있었어요? 보릿고기가 왔다. 가장 먼저 죽어나가는 체질 어떤 체질? 이 체질. 자, 이 체질 살찌잖아요. 이 체질 살찌지 않겠죠. 정반대입니다. 먹고 가을에 잘 먹고 쪄놨어요. 봄에 보릿고기가 왔어요. 자, 내 체질 중에 누가 살아남는 거예요? 네. 피하 지방이 두둑해서 마지막까지. 자, 건물이 무너졌어요. 마지막에 살아남는 게 여자예요, 남자예요? 왜 여자가 살아남아요? 그렇죠. 여자는 임신 때문에 남자보다 피하 지방이 발달되어 있어요. 그래서 안 먹고도 여자가 독해서가 아니라 뭐 때문에? 피하 지방 때문에 살아남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다른 여기 오두광장 떨 거예요, 분명히. 여기도 오두광장 떨 거예요. 여기는 오두광장은 좀 넓은 대로 살이 이렇게 많이 쪄있지 않다 보니까
어차피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얘네들이 가장 스트레스에 강한 체질들이고 영양분이 듬뿍 담아있으니 지하에서 한 15일 정도 갇혀있더라도 누가 살아납니까? 결국 어느 정도 살이 있어야 옛날에 살아남았다는 거죠. 그래서 옛날 보면 그 부잣집 만면대감 같은 얼굴들 그 사람들이 결국 가장 선호하는 그렇죠? 그런 신탁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체질에 따라 각각 장기 강량이 다른데요. 그래서 이 체질, 폐가 가장 강한 진짜 폐가 가장 강하면 어떤 운동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중에서도 그렇죠. 수영과 마라톤. 그래서 이 체질에 수영과 마라톤 잘하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자, 폐음인 간이 발달해서 해독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 자, 소양이는 췌장이에요. 그래서 소화력이 아주 뛰어난 사람들. 소음이들은 신장, 그리고 비뇨기 대통이 뛰어난 사람들. 이렇게 각각 체질에 따라 다른 장기의 강약들을 갖고 있고 이렇게 밑받침이 돼서 결국 그 사람들의 체형이 나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아무리 먹어도 안 찌는 사람, 조금만 먹어도 찌는 사람이 결정된다는 거죠. 자, 체질을 분석하는 방법. 자, 100년 전에 이재마 선생님이 체질 얘기하셨을 때 체질을 분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1960년대에 와서 권동원 선생님이 체질을 맥으로 잡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자, 그 이후에 수많은 이론들이 나왔는데, 자, 제가 어디서 살았어요? 브라질. 저는 사실 가상체질 브라질에서 공부하기 시작했고요. 조금 서양적인 관점에서 체질을 분석하는 쪽에 관심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권동원 박사님이 들고 나오신 맥도 좋은 방법이지만 그것 말고 좀 더 전 세계적으로 나갔을 때 좀 더 잘 먹힐 수 있는 방법을 찾다 보니까 바로 오링 테스트, 키네시올로지. 자, 이거 들어보셨죠? 네. 요새 방송 많이 나오죠. 그래서 자, 이거는 가장 쉽게 얘기하면 나한테 맞는 것에 올려놓고 힘을 조절하면 힘이 들어가는 겁니다. 나한테 맞지 않는 힘이 빠진다. 가장 미국적인 사고방식이에요. 걔네는 정말 눈에서 뭐가 딱 보여져야 돼요. 그래서 힘이 세지고 안 세지고 그래서 정말 좋은 방법이고 여러분들도 다 하실 수 있어요. 오링 테스트는. 조건이 있어요. 뭘 먹지 않은 상태에서 면 옷을 입고 웬만하면 파스텔 톤의 옷을 입고 이렇게 향수 뿌리지 않고 몸에 쇠 없는 그런 조건만 맞춰주면 거의 90% 정도 확률을 가지고 있어요. 두 번째, 펜듈럼. 자, 펜듈럼은 추예요. 자, 이거는 유럽 사람들의 사고방식이에요. 그래서 유럽 사람들은 이 펜듈럼을 추를 가지고 특히 수맥, 자, 성당을 짓기 위해서 꼭 필요했던 게 뭐예요? 우물. 자, 우물을 팔려면 이 수맥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 서양 신분들이나 수련들은 꼭 이걸 가지고 적용을 했었고요. 이거 이외에도 설문지도 여러분들이 인터넷에서 많이 바라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체형 관찰. 자, 이것도 분명히 체질을 분석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무기예요. 그래서 선생님 잠깐만 일어나주세요. 선생님 일어나주시고 선생님 일어나주세요. 선생님 일어나주세요. 잠깐 뒤 좀 봐주세요. 자, 이 세 분의 그 체형이 같아야 달라요? 느낌이 같아야 달라요? 달라요. 자, 이런 것을 보고 나름대로 체질을 분석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자, 이 세 분 몸에 있는 귀걸이 못 세다 풀고 앞으로 나와주세요. 자, 그리고 식습관을 보고도 체질은 나름대로 분석할 수 있어요. 자, 밥을 먹으러 가서 양을 중요시한다. 어떤 체질일 것 같아요? 레스토랑에 갔는데 분위기를 중요시한다. 어떤 체질? 레스토랑에 가서 무조건 맛있어야 된다. 양 필요 없어. 무조건 맛있어야 돼. 누굴 것 같아요? 그게 바로 소음이죠. 그게 체질에 따라 밥을 먹는데도 기준이 달라요. 자, 소화를 못 시키는 사람한테는 소화가 잘 되는 것 못 시켜야죠. 자, 손님 접대 좋은 방법이에요. 나랑 같이 가는 내가 접대해야 되는 손님이 어떤 체질에 따라서 식단을 결정하는 거예요. 자, 우리 둘째요.
아무리 맞춰도 소용없어요. 레스토랑 분위기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뭐가 있어야 돼요? 네, 양이 많아야 돼요. 저는 양 필요 없어요. 사실 맛 중요하지 않아요. 뭐가 중요해요? 네, 분위기 좋고 화장실 깨끗해야 돼요. 이게 바로 각각 체질이 갖고 있는 그런 나름대로의 특징이에요. 자, 오세요, 선생님들. 자, 오세요. 제가 일단 체질을, 시간이 워낙 없으니까 체질을 분석하는 방법을 먼저 보여드리고요. 내일 아침이든 언제 한번 시간을 내서 제가 체질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 선생님 제일 먼저 할까요? 네. 자, 박규 선생님. 제가 불러내는 이유는 저번에 너무 멋있게 춤을 추셨죠? 자, 그래서 제가 사실 살풀이를 잘 추는 여자의 체질을 알고 싶은 거예요. 자, 제가 퀴즈예요. 상품이 있어요. 제가 삿포로를 하는 나름 유명한 일식당 30명 주방장의 체질을 분석해서 제가 세미나를 한 적이 있어요. 자, 일식 주방장의 체질, 어떤 체질이 가장 많을까요? 자, 손 들고. 소음. 왜요? 아무래도 그분들은 맛이랑 분위기 중에서는 좀 만족으로 좀 하지 않을까 싶어요. 네, 또 다른 분. 소영이. 어떤 분이요? 소야. 네, 왜요? 외형 중요하게 올 것 같아요. 아, 왜요? 그다음에 또 태음이는 없네. 태음이. 자, 여러분들, 자, 이 통계학이라는 게요, 정말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자, 무조건 넘버를, 숫자를 늘린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자, 왜냐하면, 저는 사실 그 데이터를 볼 때, 이 데이터가 어디서 왔는지 꼭 봐야 돼요. 이런 거 있어요. 햇빛 못 쏘여서 골다공증, 이런 데이터 나오는 거, 호주, 브라질, 이런 데이터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어디서 나와요? 네, 영국, 아니면 저 북브라파예요. 제일 많이 듣는 질문, 상파울로에 있을 때. 그런 거 한번 떠요. 그러면 그 상파울로 아줌마들이, 박사님, 그쪽인가요? 골다공증 예방하기 위해서 햇빛 쏘여야 돼요. 꼭 물어봐요. 아줌마 정신 차리세요. 지금 상파울로 햇빛 많아서 지금 다 피부 다 나가는 판에 무슨 햇빛을 또 받으세요. 자, 그런 데이터는 햇빛이 없는 데서 나오는 데이터. 아무리 이 데이터가 좋은 데이터라도 그래서 제가 삿포로 75%가 소용이에요. 그래서 결국 우리 선생님이 누구세요? 어느 선생님이세요? 네. 제가 좀 이따 체질 봐드리고 내가 나오세요. 체질까지 봐드리고. 네. 자, 동네 일식 주방장 체질 관심 없어요. 왜? 생계형 주방장 그게 어떤 의미가 있어요? 최고 일식 주방장들을 모아놓고 데이터를 만들어야 그 데이터지 생계형 주방장, 일식 주방장에서 이 체질이 가장 많으니까 이 체질이 이거 아마 뛰어났 이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또 사상실도 말씀드리겠지만 어떨 때에는 하나 두 개 나랑 잘 안 맞는 게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 것들보다는 뿌리와 기둥을 봐주시고요. 정말 그 30명 중에 태음이는 한 명도 없었어요. 결국 그게 일식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마 그게 중국 주방장이나 한식이었으면 달라야 같아요. 데이터가 달랐어요. 자, 그럼 왜 일식 주방장 중에서 소음이 가장 많을까? 첫 번째가 아까 말한 그런 거에다가 두 번째는 원래 소음이든 손이 좀 차가워요. 자, 폐하고 이런 거 만질 때 꼭 얼음을 담가놓잖아요. 그쵸? 자, 원래 좀 덜 담가야 되는 사람과 손이 원래 뜨끈뜨끈한 사람 누가 더 회 잘 만들겠어요? 그렇죠. 이런 거를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박규리 선생님, 자, 이렇게 번쩍이를 많이 달아서 좀 틀릴 수도 있는데 제가 최선을 다해서 참고로 제가 브라질에서 할 때는 의사들이랑 같이 하다 했기 때문에 다 벗기고요. 가운만 입었어요. 네, 아무튼 보겠습니다. 폐, 간, 췌장, 신장 요 4개의 장기 중에서 한 곳으로만 누가 돌 거예요.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돌면 태음인, 여기서 돌면 태양인, 여기서 돌면 소음인, 여기서 돌면 소양자. 왜냐면 신장이 과하다, 췌장이 과하다, 간이 과하다, 폐가 과하다. 보겠습니다. 올려주세요. 자, 일단
박규리 선생님은 태음이는 아니에요. 이렇게 이쁜 태양이는 존재하지 않아요. 자, 우리 선생님은 체질이 뭐예요? 네. 췌장, 결국 소음인이세요. 저도 소음이 될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주는 또 바로 자, 그리고 제가 어렵게 테스트 한번 해드리겠어요? 이렇게 이렇게 힘 주세요. 덮고 좀 느낌이 있으세요? 자, 근데 자, 검정색 머리가 빠지고 머리가 가늘어지면 뭐라고 하죠? 까먹어. 신허에 의해서 머리 빠지고 머리 허해지니까 제가 근데 이분은 원래 심장이 강한데 제가 검정색으로 또 한번 심장을 강하게 해주고 있어요. 힘 한번 줘보세요. 자, 힘주세요. 어떻게 돼요? 그냥 힘이 빠져요. 그래서 이 체질이 검정 옷을 이렇게 입으면 안 돼요. 안 돼요. 자, 우리 이창 선생님, 제가 요 잠바를 벗으세요. 안 되겠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제가 아니, 네, 이거 안 돼. 자, 일단 몸매로서는 자, 어떤 느낌이에요? 네? 자, 이런 체형을 우리가 뭐라고 그러죠? 이런 체형 보고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글래머라고 하잖아요. 자, 보겠습니다. 우리 선생님은 자, 애석하게도 태음이니 제가 딱 봤을 때 이 글래머를 뽑아낸 거거든요. 자, 이 체질은 소양인. 자, 소양인도 이렇게 두 체형이 있어요. 저같이 마른 체형, 이렇게 방실이같이 생긴 소양인도 특수한 체형. 이 체질이 이한희 씨도 이 체질이고요. 장민환 씨도 이 체질이에요. 그래서 그렇죠. 물론 자, 어떻게 들어가시면 안 돼요? 네. 자, 제가 정확히 찍어내냈어요. 자, 네. 저거 아직 안 신으시면 주세요. 자, 일로 오세요. 생각하세요. 지금 체형 비교니까 움직이세요. 여기 무슨 체질? 소민. 여기? 소양. 자, 여기 오세요. 이명환 선생님. 선생님 보겠습니다. 이명환 선생님은 또 다른 느낌이에요. 그렇죠? 네. 자, 보겠습니다. 우리 이명환 선생님은 어디서 돌아요? 체질이 태음이니까. 그리고 좋습니다. 힘 주세요. 꽉 주세요. 더 꽉. 힘 있으세요? 자, 이 체질 태음인 간이 강해서 폐가 약한 사람들 제가 녹색, 간, 쓸개특히 녹색이잖아요. 더 강하게 한번 해주세요. 힘 한번 줘보세요. 주세요. 힘을 주지 못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재밌게도 소음, 소양, 태음까지 나왔어요. 태양은 없을 테니까. 자, 어떻게 보세요? 시 선생님. 시 선생님, 잘 드세요? 너무 잘 먹어요? 자, 요 정도 몸매에서 태음인이 아니다. 자, 그럼 뭐예요? 이 정도면 소양입니다. 우리 신조 선생님도 어떤 일 하시죠? 아, 그러세요? 자, 체질은 소양인 남자. 자, 그러면 지금 이쪽 질문을 보세요. 이렇게 해주시면. 자, 소음, 태음, 소양 두 분이 나오실 거예요. 근데 정말 이 두 분이 정말 소양 2인지 알아보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자, 선생님 보시고 선생님 이렇게 써주세요. 선생님. 자, 올 테스트 그래요. 꽉 주세요. 꽉. 힘 좋아. 자, 우리 선생님 손가락 하나 들어서 우리 찍어주세요. 똑같은 체질끼리 만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지 이만 보세요. 꽉 주세요. 자, 줄수. 그래서 보통 같은 체질끼리 결국 자석의 N급끼리 만나는 거죠. 서로 밀쳐내는 거죠. 요렇게 친구는 베스트지만 두 사이는 안 돼요. 근데 제가 손 잡아주세요. 잡아주시고 근데 두
부분이 약한 게 신장이잖아요. 신장의 기운을 올려주는 검정색 부분가 딱 놓겠어요. 이쪽도 아니라 이쪽에 놨어요. 힘 한번 더 보세요. 자, 이제는 흘리지가. 자, 이거 미국 애들이 얼마나 연구했겠어요. 나름 걔네들이 억수로 연구한 만들어내게 키네시오로서는 한국이에요. 네, 정말 희한하게. 이거를 이명복 박사님은 서울대 의대 교수님인데 가상체질 공부하셨어요. 일본 가서 이걸 보고 가상체질 접목시킨 거고 저는 또 이거를 이렇게 해봤더니 그분은 좀 어렵게 하셨더라고요. 나머지 원투 구분하는 방법을. 저는 원투를 이렇게 했더니 완벽하게 체질 분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저는 이 방법을 쓰는 거고. 자, 이렇게 쓰세요. 자, 요 세 여성의 각각 갖고 있는 성격이나 생리 대사 이런 게 각자에서 다르겠어요. 다른 건 모르지만 이 두 분은 좀 정열적이세요. 그렇죠? 차분하면서 엄마 같은 역할을 해주시고요. 그렇죠? 어느 정도 딱 부러지세요. 그래서 사실은 살풀이 출 때 그 절제미 동작 그리고 나름 하체가 힘이 좋으세요. 그래서 그런 춤을 굉장히 잘 추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정말 재밌는 거는 대한민국 오페라 연합회 소속 250명의 오페라 가수의 체질을 분석했더니 테너의 80%가 이 체질에 몰려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 같은 체질은 한 명도 없었어요. 오페라 가수는.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다. 지금 우리 선생님 만약 아들 낳는데 저 같은 체질인데 이틀 유학 간다면 보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네, 보내지 말아야 돼요. 저는 그냥 저거 가수나 입으로 하는 가수, 몸으로 하는 가수. 자, 가수, 진짜 오페라 가수들은 몸통이 결국 악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몸매는 악기가 될 수 없고 이런 몸매는 소프라노가 최고예요. 여기는 메조 소프라노, 여기는 소프라노가 나오기는 하는데 좀 감미로운 소프라노밖에 안 되는 거예요. 아주 하이음을 치거나 이렇게 파워풀한 그런 건 아니다. 그래서 이렇게 체질에 따라 보시기에 결국 옛날에 말한 사람은 생긴 대로 놀더라에 대한 정답이 어디 있다? 딱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 그리고 저기 체질이 뭐였죠? 소양. 자, 제가 우리 선생님을 위해서 잠깐만요. 선물 딱 드리고 될 수 없군요. 제가 개발한 체질 화장품 제가 선물 드리고 갈게요. 미스트 소양미라는 건데요. 이 화장품 안에는 소양인한테만 좋은 녹차, 알로에 이런 식물 추출물을 집어넣었어요. 만약에 소음인이었다면 녹차나 알로에는 넣는다 안 넣는다? 안 넣는다. 여기는 몸을 따뜻하게 하기는 당귀, 인상 추출물을 넣겠죠. 자, 이거 그래서 딴 사람 주지 말고 누구만 쓴다? 네. 이거 화장품 제가 오늘 아침에 만든 거예요. 네.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다 됐고요. 오늘만 있는 게 아니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가 체질 분석은 사실 제일 좋은 시간은 내일 아침이에요. 아무것도 안 먹었을 때 그렇게 해드리는 걸 하고요. 이렇게 딱 맛배기를 제가 보여드렸습니다. 네. 오늘 1시간 동안 너무 이렇게 잘 따라와 주셔서 강의 너무 재밌게 잘해요. 감사합니다. 한 시간 너무 아쉽죠? 네. 진짜 쏙 들어오죠? 다시 한번 큰 박수. 이동 박사님하고는 이제 시간하고는 모든 프로그램을 같이 이렇게 진행을 하게 돼 있어서 앞으로 이제 기회가 많으니까 자 보세요. 지금 들었지만 자기 분야에 조금씩 적용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다 되죠. 우리 유태호 원장님 한의원 하잖아요. 한의에서도 체질을 하지만 좀 더 같이 적용하면 훨씬 더 손님한테 더 좋겠죠. 도움이 되겠죠. 그죠? 그렇게 아까도 얘기한 피부에도 마찬가지고 모든 게. 저는 지금 이제 저는 생각했는데 유영만 교수님이 지금 새로운 책을 쓰고 계세요. 오행을 가지고 소통을 하는 그런 특별
특별한 책을 쓰시는데 윤동우 박사님의 어떤 사상이 같이 어떤 이제 정리되면 굉장히 멋있는 책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해를 가지고 소통을 가지고 쓴다는 것도 대단한 발상이고 대단한 책이 되겠지만 거기다 사상책까지 같이 좀 도움을 가서 한다면 훨씬 더 멋있는 책이 되겠죠. 그 책에는 우리 일기에 박신영 선생님이 그 유명한 교수님의 캐릭터 만들고 캐릭터 만들어서 같이 이렇게 들어가고 정말 멋진 책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이 이러한 걸 통해서 아 나는 내가 하는 일에 이거 완전히 바꾸라는 게 아니고 내가 하는 일에 이걸 접목하면 이렇게 올라가겠다. 메리키 화장품 하시잖아요. 메리키 화장품 하는데 화장품이 이걸 쓰면 이게 좋고 체질도 있고 피부를 다 틀리고 피부를 다 틀리는데 무조건 이거 쓰면 아니가 이런 체질은 이거 쓰셔야 돼요. 이렇게 해주면 훨씬 더 손님들한테 어필이 되고 저 사람은 좀 뭔가 과학적인 것 같아 이런 소리가 나오죠. 무조건 좋으니까 써보세요 하는 것과는 틀리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적용을 하시면 훨씬 더 내가 하는 일에 좀 더 업그레이드 되고 퀄리티가 높은 그런 일이 될 것 같아요. 우선 짧은 시간 너무 아쉽습니다. 우리 또 같이 계속 계시니까 이런 시간을 좀 자주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수고드렸고요. 저기 선생님 밑으로 가는 안에 있어요? 술 같은 거 없어요? 예, 밑으로 가세요. 밑에 가서 이제 술 한 번씩 보고 자, 수고하셨습니다. 나오세요. 체스까지 가세요. 네. 자, 동네 일식 주방장 체질 관심 없어요. 왜? 생계형 주방장 그게 어떤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최고 일식 주방장들을 모아놓고 데이터를 만들어야 그 데이터지. 생계형 주방장, 일식 주방장에서 이 체질이 가장 많으니까 이 체질이 이거 아마 뛰어나 이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또 사상책도 말씀드리겠지만 어떨 때에는 하나 두 개 나랑 잘 안 맞는 게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 것들보다는 뿌리와 기둥을 봐주시고요. 정말 그 30명 중에 태음이는 한 명도 없었어요. 결국 그게 일식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마 그게 중국 주방장이나 한식이었으면 달라질 것 같아요. 데이터가 달랐습니다. 자, 그럼 왜 일식 주방장 중에서 소음이 가장 많을까? 첫 번째가 아까 말한 그런 거에다가 두 번째는 원래 소음이든 손이 좀 차가워요. 자, 회하고 이런 거 만질 때 꼭 얼음을 담가놓잖아요. 그쵸? 이렇게 해. 자, 원래 좀 덜 담가야 되는 사람과 손이 원래 뜨끈뜨끈한 사람 누가 더 회 잘 만들겠어요? 이런 거를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박규리 선생님, 자, 이렇게 번쩍이를 많이 달아서 좀 틀릴 수도 있는데 제가 최선을 다해서 참고로 제가 브라질에서 할 때는 의사들이랑 같이 다녔기 때문에 다 벗기고요. 가운만 입었어요. 네, 아무튼 보겠습니다. 폐, 간, 췌장, 신장 요 4개의 장기 중에서 한 곳으로만 누가 돌 거예요.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돌면 태음인, 여기서 돌면 태양인, 여기서 돌면 소음인, 여기서 돌면 소양자. 왜냐면 신장이 과하다, 췌장이 과하다, 간이 과하다. 보겠습니다. 올려주세요. 자, 일단 박규리 선생님은 태음인은 아니에요. 이렇게 이쁜 태양이는 존재하지 않아요. 자, 우리 선생님은 체질이 뭐예요? 네. 췌장, 결국 소음인이세요. 저도 소음이 될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주는 또 바로. 자, 그리고 제가 머리 테스트 한번 해드리겠어요? 이렇게. 이렇게. 힘 주세요. 덮고. 이 정도 힘 있으세요? 자, 근데 자, 검정색. 머리가 빠지고 머리가 가늘어지면 뭐라고 하죠? 검은거. 신허에 의해서 머리 빠지고 머리 허해지니까 제가 근데 이분은 원래 심장이 강한데 제가 검정색으로 또 한번 심장을 강하게 해주고 있어요. 힘 한번 줘보세요. 자, 힘주세요. 어떻게 돼요? 그냥 힘이 빠져요.
그래서 이 체질이 검정 옷을 이렇게 입으면 내가 맞아. 안 돼요. 자, 우리 이찬 선생님, 제발 요 잠바를 벗으세요. 제발. 안 되겠다. 이렇게 해서 입으면 제가 입을게요. 아니, 네, 이거 안 돼, 안 돼. 자, 일단 몸매로서는 자, 어떤 느낌이에요? 네? 자, 이런 체형을 우리가 뭐라고 그러죠? 아, 이런 체형 보고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글래머라고 하잖아요. 자, 보겠습니다. 우리 선생님은 자, 애석하게도 태음이니 제가 딱 봤을 때 이 글래머를 보고 내가 뽑아낸 거거든요. 자, 이 체질은 소양인. 자, 소양인도 이렇게 두 체형이 있어요. 저같이 마른 체형, 이렇게 방실같이 생긴 양이 푹가는 체형. 이 체질이 이한희 씨도 이 체질이고요. 장미란 씨도 이 체질이에요. 그래서 그렇죠. 그래서 물론 자, 어떻게 들어가시면 안 돼요. 네. 자, 제가 정확히 찍어냈어요. 자, 네. 뭐 저거 아직 안 하시면 주세요. 자,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지금 체형 비교니까 움직이세요. 여기 무슨 체질? 소민. 여기 소양. 자, 들어오세요. 이명환 선생님, 한경희 보겠습니다. 이명환 선생님은 또 다른 느낌이에요, 그렇죠? 자, 보겠습니다. 우리 이명환 선생님은 어디서 돌아요? 폐. 아, 체질이 폐음이니까. 그리고 좋습니다. 힘 주세요. 꽉 주세요. 더 꽉. 힘 있으세요? 자, 이 체질 폐음인 간이 강해서 폐가 약한 사람들은 제가 녹색, 간, 쓸개색이 녹색이잖아요. 더 강하게 한번 해주세요. 힘 한번 줘보세요. 보세요. 힘을 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네. 그래서 지금 재밌게도 소음, 소양, 폐음까지 나왔어요. 폐양은 없을 테니까. 자, 어떻게 보세요? 시 선생님, 시 선생님 뭐 잘 드세요? 너무 잘 먹어요. 자, 요 정도 몸매에서 태음인이 아니다. 자, 그럼 뭐예요? 이 정도면 소양입니다. 우리 신효 선생님도 어떤 일 하시죠? 아, 그러세요? 자, 체질은 소양인 나오세요. 자, 그러면 지금 이쪽 보세요. 이렇게 해주시면 자, 소음, 태음, 소양 두 분이 나오실 거예요. 근데 정말 이 두 분이 정말 소양 2인지 알아보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자, 이쪽 오시고 선생님 이렇게 써주세요. 선생님. 자, 원리 테스트. 꽉 주세요. 꽉. 힘 좋아. 자, 우리 선생님 손가락 하나 들어서 여기서 찍어주세요. 똑같은 체질끼리 만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힘만 보세요. 꽉 주세요. 자, 줄수. 그래서 보통 같은 체질끼리 결국 자석의 N극끼리 만나는 거예요. 서로 밀쳐내는 거죠. 이렇게 친구는 베스트지만 부부 사이는 안 돼요. 근데 제가 손 잡아주세요. 잡아주시고. 근데 두 분이 약한 게 신장이잖아요. 신장의 기운을 올려주는 검정색 불가 딱 놓겠어요. 이쪽도 아니라 이쪽에 놨어요. 힘 한번 줘보세요. 자, 이제는 물리지가. 자, 이거 미국 애들이 얼마나 연구를 했겠어요. 나름 걔네들이 억수로 연구하는 만들어내니까 키네시오를 하는 거예요. 정말 희한하게. 이거를 이명복 박사님은 서울대 의대 교수님인데 가상체질 공부하셨어요. 일본 가서 이걸 보고 가상체질 접목시킨 거고 저는 또 이거를 이렇게 해봤더니 그분은 좀 어렵게 하셨더라고요. 나머지 원투 구분하는 방법을. 저는 원투를 이렇게 했더니 완벽하게 체질 분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서는 이 방법을 쓰는 거고. 자, 이렇게 쓰는 자, 요 세 여성의 각각 갖고 있는 성격이나 생리 대사 이런 게 각각에 다르겠어요.
다른 건 모르지만 이 두 분은 좀 정열적이세요. 그렇죠? 차분하면서 엄마 같은 역할을 하셨어요. 지금. 그렇죠? 어느 정도 딱 부러지세요. 그래서 사실은 살풀이 출 때 그 절제미 동작 그리고 나름 하체가 힘이 좋으세요. 그래서 그런 춤을 굉장히 잘 추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정말 재밌는 거는 대한민국 오페라 연합회 소속 250명의 오페라 가수의 체질을 분석했더니 테너의 80%가 이 체질에 몰려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 같은 체질은 한 명도 없었어요. 오페라 가수는.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 선생님 만약 아들 낳는데 저 같은 체질인데 이틀 유학 간다면 보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네, 보내지 말아야 돼요. 저는 그냥 저거 가수나 입으로 하는 가수, 몸으로 하는 가수. 자, 가수, 진짜 오페라 가수들은 몸통이 결국 악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몸매는 악기가 될 수 없고 이런 몸매는 소프라노라고 최고예요. 여기는 메조 소프라노, 여기는 소프라노가 나오기는 하는데 좀 감미로운 소프라노밖에 안 되는 거예요. 아주 하이를 치거나 파워풀한 그런 건 아니다. 그래서 이렇게 체질에 따라 보시기에도 결국 옛날에 말한 사람은 생긴 대로 놀더라에 대한 정답이 어디 있다? 딱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 그리고 저기 체질이 뭐였죠? 소양. 자, 제가 우리 선생님을 위해서 잠깐만요. 선물 딱 드리고 있을 수 없습니다. 제가 개발한 체질 화장품 제가 선물 드릴게요. 미스트 소양이라는 건데요. 이 화장품 안에는 소양이한테만 좋은 녹차, 알로에 이런 식물 추출물을 집어넣었어요. 만약에 소음인이었다면 녹차나 알로에는 넣는다 안 넣는다? 안 넣는다. 여기는 몸을 따뜻하게 하기는 당귀, 인상 추출물을 넣겠죠. 자, 이거 그래서 다른 사람 주지 말고 누구만 쓴다? 네. 이거 화장품 제가 오늘 아침에 만든 거예요. 네.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다 됐고요. 오늘만 있는 게 아니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가 체질 분석은 사실 제일 좋은 시간은 내일 아침이에요. 아무것도 안 먹었을 때 그렇게 해드리는 걸 하고요. 이렇게 딱 맛배기를 제가 보여드렸습니다. 네. 오늘 1시간 동안 너무 이렇게 잘 따라와 주셔서 강의 너무 재밌게 잘 감사합니다.